포돈 성불과 로얄 로더의 격돌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2018 LCK 서머는 결국 KT 롤스터의 단일팀 체제 첫 우승으로 그리고 포돈의 성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핑보이즈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팟캐스트 롤핑보이즈. 첫 시간은 2018 LCK 서머 결산과 롤드컵 해외팀들 이야기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롤핑보이즈의 진행을 맡게 된 조현기입니다. 이 방송이 이렇게 성사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역시 사람 일, 인생 참 알 수 없고 그리고 스노우볼은 더더욱 무서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가능하게 해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샤농 그리고 저희 롤핑보이즈의 사실상 버스 운전기사 김찬홍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버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캐리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NBA 방송에서 던진 몇 가지의 LCK 관련 드립이 이런 스노우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그분도 함께합니다. 더 스파이크의 서영욱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뭐 사람 일이란 게 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제가 배구 기자할 줄도 몰랐어요. 다 사람 일을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네. 회식 때 하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캐스터분들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다 그런 거죠 뭐. 또 뭐 그런 의외성이 참 우리 인생을 참 그나마 노잼에서 해방시켜주는 변수가 아닐까. 그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그래서 뭐 흔히 방송가에서 주로 많이 쓰시는 표현을 빌리자면은 뭐 이제 절묘하게 또 저희가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게 추석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언제 또 돌아올지 모르는. 네, 정규 편성 될지 말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죠. 네, 다만 저희는 언제나 그렇듯이 즐겁고 유쾌한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9월 22일 오전에 녹음되었기 때문에 2019 LCK 스프링 승강전의 최종전 결과는 저희가 아직 반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오늘 방송 내용 진행된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네, 저희의 개인 상황인지라 사실 굉장히 아쉽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들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루는 큰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먼저 2018 LCK 서머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팀별 평가. 저희 NBA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팀별 결산 정도 느낌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2018 롤드컵에 참가가 확정이 된 이제 주요 해외 팀들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 이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2018 LCK 서머에서 최하위 10등 아니 그냥 꼴찌 팀 BBQ 올리버스 이야기부터 대망의 롤핑보이즈 첫 방송 출발합니다. 2018 LCK 서머 결산은 우리 가차농께서 준비를 아주 많이 해주셨습니다. 10등 BBQ 올리버스부터 만나보죠. 네, 뭐 일단은 저희가 항상 리뷰 프리뷰 할 때 한 줄 평으로 했듯이 한 줄 평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네. 좋습니다. 들어보죠. 네, 일단 BBQ 올리버스의 한 줄 평은 G.O.D 노래를 따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첼코야. 네. BBQ 올리버스 아니죠. 이제 이 이름도 쓸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팀은 내년에 챌린저스 코리아로 가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한편으로 느낀 거는 승강전을 좀 어느 정도 챙겨봤었는데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 팀의 경기력이 이제는 LCK에서 통하지 않는다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승강전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꼴찌 팀이니까 사실은 뭐 리그 평균도 못 미친다는 소리인데 이 팀이 그러니까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승격을 노리는 팀들보다 못하면 사실 내려가는 게 맞는 거고 뭐 그걸 가리는 게 원래 승강전이고요. 보실 때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그 이제 과거에는 승강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챌린저스랑 LCK랑 첼코랑 LCK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차이가 그리피 때부터 확실히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냥 이제 챌린저스랑 그러니까 LCK 하위권들과 첼코 상위권들의 격차는 이제 사실상 보기 어려운 정도였고 그 결과는 아시는 대로 빠방. 제가 그 현재의 그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라고 하는 그 듀얼 토너먼트라고 뭐 보통 말씀하시는 그 체제로 승강전이 정립이 된 이후에 어쨌든 1경기, 2경기 그러니까 모든 그 4개 팀들 모두 처음 하는 경기는 이제 챌린저스 코리아 팀은 이제 LCK 팀을 상대로 하고요. LCK 팀은 챌린저스 코리아 팀을 상대로 하게 됐는데 이 두 경기 둘 다 2대 0이 나온 게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뭐 둘 다 2대 0이었지만 심지어 둘 다 0이 LCK 팀이었습니다. 뭐 좀 이따 뭐 MVP 얘기도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팀이 이제 저희가 서머 시즌에 지금 포커싱을 맞춰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스프링 시즌이 끝나고 뭔가 조금이나마 바뀌어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팀이 8위를 스프링 때 8위를 하고 서머 때 10위가 됐는데 그 사이에 변화가 없었고 다른 팀들은 그나마 소폭이나마 변화가 있던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팀 자체가 뒤처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의지가 없었던 걸까 아니면은 뭔가 해볼 만한 여유나 어떤 게 없었던 걸까요? 뭐 역시 모두가 아는 것처럼 BBQ 올리버스의 가장 큰 약점은 바텀 그리고 그 와중에 AD 캐리라는 말이 많았죠. 그게 이제 스프링 때 아주 그냥 터졌었는데 근데 그래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등이었어요. 뭐 사실상 그 최하위권이랑 차이가 거의 없었고 거기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팀 이름도 바뀌는 그 전 콩두 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었고 좀 어쨌든 간에 이 팀이 뭐 원딜의 새로운 선수 아리스 선수를 보강했었는데 사실상 뭐 고스트 선수보다 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래서인지 그냥 이 팀의 변화가 없을 때부터 승강전은 거의 예약해놨다라는 생각이 시즌 전부터 전 강하게 들었었고 그게 맞아 떨어졌다고 봐요. 시즌 전 기대치 어느 정도로 보셨나요? 정말 잘 풀리면 8등? 그 정도였겠죠 뭐. 정말 잘 풀려야 9등? 솔직히 진에어가 승강전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테디 폼이 너무 좋았고 어쨌든 그 갭은 있죠. 네. BBQ가 지네어랑 그건 아니죠. 뭐 그것도 그런데 그래도 이 팀의 목표가 만약에 잔류였다면은 그래도 뭔가 팀 내 변화 아니면 선수들 간의 합 이런 게 좀 더 맞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지없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팩트 폭력 한마디만 해드리면은 이 팀 이제 어쨌든 챌린저스 코리아가 이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굳이 말을 많이 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는 좀 잔인한 생각도 들고요. 이거만 정리해보고 넘어가죠. 팀 내 MVP 있습니까? 없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 팀이 생각보다 라인전에 있어서는 나쁘지가 않은 팀이에요. 절대적으로. 라인전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라인전만 놓고 보면 LCK 꼴등은 아니다. 네, MVP가 있으니까요. 아 그죠. MVP는 라인전에서 터지는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팀이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승강전 최종전 말고 그 전에 경기가 있었죠. 패자전. 네, 패자전을 어제 그러니까 9월 21일 날 진행했던 거를 제가 마지막에 봤어요. 4세트밖에 못 봤는데 제가 전에 취재 일정 때문에 거의 혼돈의 카오스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 마지막에 그 바론 장면이 있어요. 아, 네. 제가 그 카톡방에서 죽어라 이거 내가 죽어도 이해 못하겠다는 콜이 나왔었고 저는 그 4세트 오디오만 틀어놓고 저도 딴 거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오디오만 틀었었는데 성승원 캐스터께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제가 알기로 캐스터분이 이런 멘트 하면 안 되는데 오디오 깎아하셨으면은 캐스터분이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극딜 하셨을까요? 네, 그 정도로 그게 시즌 내내 그랬다 보니까 라인전에서 그래도 크레이지 선수나 템트 선수가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근데 나머지 뭐 이제 스프링 시즌 전부터 야심차게 영입했던 트릭 선수나 이그나 선수가 기대치 이하였고 원딜은 말할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버텨야 되는 탑이나 미드에 힘이 빠지고 이 두 선수만 노려지다 보니까 이 선수도 자연스럽게 폼이 하락되고 결론적으로 그 조그마한 스노우볼이 엄청 큰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이 지경이 된 거죠 뭐. 심지어 보통 스노우볼이라는 표현은 이제 예상 가능한 범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못하는 범위. 그러니까 스노우볼의 파급력이 뭐 소위 말해 나비 효과 이런 어마무시하다 이런 얘기를 보통 드리는데
그냥 예고된 참사가 아닐까. 예, 이렇게 해놓았으면은 스프링 시즌만 해도 이 팀의 목표는 아마 플레이오프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스프링 시즌에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서머의 목표는 아마 잔류가 아니었을까? 그랬을 때 좀 이 선수들 간의 동기부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5명 다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제일 아쉬운 선수는 누굽니까? 모두 다 아쉬워요. 알겠습니다. 뭐 이건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과제를 저희가 뭐 이 구성에 항상 마지막으로 넣어드리는데 이게 의미가 없네요. 이 팀은 내려가 버렸고 스폰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선수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팀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팀 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개혁은 팀이 살아있을 때 바꾸는 거거든요. 이 팀이 과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녹음하는 날 오후에 운명이 결정될 그 팀이 되겠습니다. LCK 2018 서머 9등팀 MVP입니다. 한 줄 평을 드리자면은 개개인은 괜찮은데 뭉쳐보면 아니었다.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이게 있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뭐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어도 팀적으로 그럼 좋은 팀인 거예요. 그렇죠. 이 팀은 참 신기하게도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저는 개인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뭐 하긴 라인전 이야기 아까도 사실 BBQ랑 비교 드렸지만 MVP가 뭐 제가 뭐 롤 전문가도 아니고 다른 뭐 스포츠 보는 것만큼 보는 건 아니지만 MVP 같은 경우에는 승강전 떨어지기 전에도 라인전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 받던 팀은 아니었어요. 그쵸. 옛날부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MVP 특유의 뭐 그 깜짝깜짝 나오는 그런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타라든가 그런 걸로 만회하는 팀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개인이 폼이 더 떨어지면서 그냥 이제 요즘은 또 그러잖아요. 요즘 라인전에서 아예 터져버리면 만회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클템 해설이 그 유튜브 그에서 시즌 중간에 평할 때 사람들이 MVP가 용에 너무 집착한다라는 평을 했는데 그게 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용을 매개로 해서 싸우는 거에 너무 집착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다른 팀들이 다 아니까 이제 완전 익혀서 안 먹혔다 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뭐 개개인의 폼도 좀 떨어졌는데 이제 그게 팀적 운영에서도 오히려 한계를 드러내니까 그냥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좀 더 말을 하자면은 선수 구성에 있어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은 되게 괜찮아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라던가 뭐 좋은 말 한마디 드리면 그러니까 나름 매력은 있는 팀이에요. 네, 그렇죠. BBQ보단 나아요, 확실히 그래도. 그러니까 항상 응원했는데 MVP. 이 구성이 라인전에서 재활약을 못하는 팀인 거지 선수 구성에서 개성을 놓고 볼 때는 절대적으로 나쁜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판단력이나 이 팀의 문제점으로 판단력이나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용에서의 한타나 혹은 뭐 초반 교전에 있어서 뭐 갱킹에서의 개입 과정 이런 거 판단이 그 2017년 스프링 때 이 팀이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4위였죠 당시에. 그때 잘했죠. 그때. 네, 그때는 진짜 지금 우승팀인 KT도 잡아보고 진짜 정말 은근히 그때 MVP가 KT 잘 잡았어요. 네. 생각보다 잘 비볐어요 그때. 그때 KT는 아니 뭐 구성 한 번만 갖고 뭐 여하튼 그러니까 이 팀의 판단력 자체가 좀 많이 흐트려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뭐 지금 원딜 자리가 예전에는 맥스 선수였다가 지금은 마하. 죄송합니다. 마하 선수였다가 지금 파일럿으로 바뀌었죠. 근데 마하 선수를 제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 선수가 팀 내 메인 오더를 맡고 있었더라고요. 원딜이 왜 메인 오더를 맡습니까? 팀의 근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겁니까?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팀 내에 메인 오더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네요. 마하 선수가 메인 오더를 너무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억지로 떠맡긴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파일럿 선수로 바뀌면서 좀 더 원딜에 있어서 좀 더 강한 라인전이나 뭐 능력치가 좀 더 좋은 선수가 생긴 건 맞는데 원딜의 개인기량은 좋을 수 있으나 그 오더에 어쨌든 누군가 하던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다. 네, 그게 좀 더 문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팀의 그때 이제 서머 시즌에 있어서 가장 폼이 절정기에 올랐던 에드 선수가
잠깐 부상 문제로 한 3경기 그렇죠. 정도 건강 문제로. 네, 3경기 정도 날렸던 거. 그게 좀 더 아쉬운 부분도 될 수 있겠고요. 야,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번 서머 시즌에 MVP 경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경기는 바로 그때 나왔어요. 그쵸. 아프리카전 네. 1세트에 나왔던 야, 그 3강타, 야. 3강타 메타. 정말 대단했던 경기였죠. 그때. 이런 거를 참 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냥 진짜 사파의 매력을 뿜뿜 이렇게 뿜어지는 작년에 되게 잘 보여줬죠. 막 네. 서포터도 독특하고 막 브랜드 서포트 막 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그거 저는 저기 모 선수의 gem방에서만 보던 건데. 모 선수가 누구죠? 프레이. 아 그분 브랜드 좋아하시잖아요. 도도가. 예, 그래서 막 자기는 이거로 서포터해서 막 원딜 뭐 같은. My 근데 name is 이거를 Ross Prey. 진짜로 하는 진짜 그런 팀이었는데. 그리고 좀 원래 또 MVP 하면은 약간 에이스로를 맡던 게 정글 보던 전 비욘드 현 욘두 선수잖아요. 욘두 그쵸. 선수 폼도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좀 MVP한테는 많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라인전이 조금 약했는데 그걸 이제 뭐 전 비욘드 선수가 조금 메워주던 걸 이제는 욘두 선수도 좀 헤매니까 더 좀 부각됐던 게 아닌가. 요즘처럼 또 게임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뭐 정글이나 서폿이 더 중요해진 시기에 하필 또 그렇게 돼가지고 안타깝네요. 응원을 많이 하던 팀이었는데. 아직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맞네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죠. 아모른 직다. 아모른 직다. 자, 일단은 시즌 전에 뭐 기대치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팀은 중하위권을 목표로 했겠죠. 아무래도 좀 중위권에서 상위권이 좀 어느 정도 빡세다 보니까. 그래도 BBQ가 생각하는 그 범위보다는 그래도 위에 있었겠죠. 그거보다는. 그쵸. 뭐 아무래도 6위에서 8위 정도를 좀 맥스로 생각하는 팀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승강전만 피하는 딱 그런. 네, 그쵸. 순위. 승강전 피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팀 내 MVP 있습니까? 저는 그나마 뽑아준다면 파일럿 선수. 뭐 뭐 어쨌든 어제 있었던 패자전에서도 패자전에서 사실은 살렸고. 살려냈고, 그래도 이 선수가 최강점을 가진 거는 아닌 선수예요. 그냥 근데 능력치가 육각형으로 보였을 때 다 삐비비비비 이렇게 비비비비비비 이래도 육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뭐 어느 정도 팀에서 구심점 역할은 해주지 않았나 싶네요. 뭐 이 팀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최선이에요. 이런 팀에서는. 그리고 또 국내에 은근히 지금 원딜 풀이 되게 없잖아요. 그쵸, 없죠. 그 중국에 밀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도 사실 원딜이나 뭐 정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찾아봐야죠. 뭐 정글이든 원딜이든. 만약에 살아남는다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려간. 그쵸. 네. 근데 내려가도 구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네. 여기까지 하죠. 그래도 이 팀은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 아직 저희는 결과를 모르지만 만약에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MVP는 이런 구조 뒷상황까지는 잘 몰라갖고. 일단은 MVP가 올해 계약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다. 그러니까 이 팀은 2년 전에 2년 계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올해였나 내년이었나 확실한 기억이 나질 않는데 거의 다 이 팀이 단체 계약을 했던 만큼 만약에 내려간다면 다 흩어질 가능성도 있고 다시 몇명은 한번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결과를 봐야. 네, 일단은 결과를 봐야 알 것 같네요. 네. 뭐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고요. 살아남았네요. 이 팀은 서머 8등 G-Air Green Wings가 되겠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죠. 오브 테디 죄송합니다. 오브 테디 바이 테디 for 테디. 죄송합니다. 이게 더가 있거든요. 그렇죠. Of the Teddy, 오브 더 테디 by the Teddy, for the 테디. for the Teddy. 진짜 이 팀도 이 팀이 그러니까 MVP가 승점에서 밀려서 승강전을 간 거고요. 이 팀이 만약 두 세트를 더 졌더라면 이 팀이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테디 장군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막았습니다. 네, 진짜 테디 없었으면 어쨌으나 싶을 정도였네요. 그 저기 NBA 방송 때 저희가 이제 팀별 말씀드릴 때 그 베스트 5 종종 언급을 해드립니다만 여기는 뭐 그러면 테디 그런 느낌이겠죠. 시즌 전의 기대치. 잘하면 플레이오프, 못하면 승강전 탈출. 5위 턱걸이. 5위 턱걸이. 네. 근데 이제 이 팀도 예전처럼 그러니까 통합 이후에 초반에는 그래도
뭐 나름 플레이오프도 가봤던 팀이고 그때는 8팀 체제였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중위권에서는 강호였던 그런 팀이었는데 이제 좀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팀이 됐죠. 아마 무색무취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색깔이 딱히 그러니까 테디를 뭔가 위시한 그런 진짜 막 극후방 원딜 초가드 캐리 뭐 이런 거 빼고는 이 팀에 대해서 뭔가 팀 플랜이 떠오르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뭔가 팀 컬러적이면서. 솔직히 작년은 정말 재밌었거든요. 지네어가. 뭐, 그때는 스펙타클했죠. 뭐 익수도 있고 눈꽃 선수도 있었고. 참돔갑 그립습니다. 네. 참돔갑 어디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이 팀 자체가 좀 올해 많이 좀 바뀌긴 했어요. 몰라 구성원 자체도 그랬고 뭐 탑 소환 선수, 정글의 엄티, 미드 그레이스. 그러니까 탑이랑 미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었었고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은 레이스 선수, 서머에는 노바 선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좀 이 팀 변화 자체가 좀 많았던 게 조금 좀 시즌 전부터 조금 움직이는 데 있어서 쉽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레이스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도 말이 꽤 있었는데 그 클템 유튜브에서도 나왔었죠 그때. 네. 그 레이스 선수가 그때 나왔던 내용이 레이스 선수가 원래 오더를 막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그 레이스마저 없으니까 좀 오더적인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그 콜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좀 많다라는 내용이 그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네어가 특유의 그 늠롤 경기력이 있잖아요. 늠롤을 하는 그 특유의 그 지네어. 그러니까 지네어 경기가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럭비공 같은 느낌의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스프링 시즌에는 그런 느낌이 소폭 사라지긴 했었어요. 뭐 최장 시간 경기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지만은 근데 이제 이 팀이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 선수가 빠지면 레이스 선수가 있을 때는 좀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 팀의 지네어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컬러가 조금 사라진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레이스는 억제기였다. 그러니까 그나마 버텨주던 선수마저 빠져나가니까 그나마 그거를 다듬어 주던 게 레이스였는데 네. 이제 레이스 선수도 없으니까 사실 서머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다른 팀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타 같은 경우도 뭐 두 번 정도의 큰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네어는 사실 그동안에 초반에 몰아치기보다는 사실 그거를 할 수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테디 믿고 후반 가는 팀이었는데 하필 그거에 정 안 맞는 메타가 중간에 약간 있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꼬인 게 이유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그리고 뭐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메타 네.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팀은 그리고 그러니까 탑에 있는 소환 선수나 그레이스 선수가 그나마 그래도 스프링 시즌에 어느 정도 좀 버티는 모습도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머 시즌 들어가면서 그게 안 되면서 팀이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 강했고 엄티 선수도 그렇게 초반에 엄청 잘 돌아다니던 정글러가 이제 좀 읽히기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좀 이 팀의 색깔이었던 게 하나둘씩 다 없어지면서 정말 테디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요건 시사 이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뉴스를 관심 있게 지켜봤었기 때문에 사실 지네어라는 회사가 존립의 위기에 갔던 적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거기 사장님 어떤 분 때문에 이분의 국적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 지네어라는 회사가 없어질 뻔도 했었는데 그런 사태는 피했습니다. 다행히. 뭐 어쨌든 살아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 팀도 단일팀 체제 이전에는 몇몇 안 되던 두 개 팀 돌리던 팀 중 하나였어요. 그쵸. 첼스랑 펠컨스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조금 다른 데서 선수 수급을 하면서 다른 데서 좀 전성기가 끝났다는 선수들을 데려와가지고 다시 또 재편해서 잘하는 팀으로 만들었던. 어쨌든 이 팀이 되게 진짜 매력 있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게 없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옛날에 합니다. 갱맘도 뛰었었는데 갱맘이 갱맘이 그때 미드 갱플 해가지고 그 뭐야 롤드컵 진출전 막판까지 갔었죠. 그쵸. 그때 15년대. 그때 KT한테 떨어졌었는데 네, 뭐 아무튼 그때 막 좋아하면서 막 갱맘 울고 막 애들 막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했는데 북선 엔딩 됐죠 그때. 하지만 이 사진이 네, 여기까지. 기억나네요. 다음 시즌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거를 보완하면 좋을까요? 혹시 그러면은 저기 팀 내 이번 시즌 MVP는 있습니까? 뭐 테디. 말할 테디. 필요가 죄송합니다. 있겠습니까? 제가 괜함을 여쭤봤고요. 제일 아쉬운 선수.
저는 엄티 선수를 좀 뽑아봤는데 아 역시 또 메타가 메타인지라 정글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 선수가 좀 공격적인 정글러를 잡을 때 되게 능력이 포텐이 발휘되는 선수인데 좀 이번 시즌의 정글러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탱커나 그러니까 탱커형 그러니까 좀 경기에 있어서 그냥 갱킹 능력만 주고 좀 공격적인 암살자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좀 공격적인 정글러들이 많이 안 나왔다 보니까 좀 이 선수의 능력도 좀 챔피언 폭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았나 싶네요. 그 흘템 해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주도권을 소위 선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글러 가지고 뭔가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불행히 또 그런 걸 많이 못 보여준 게 아쉽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약간 주사위과라 가지고. 아 그렇죠. 이 선수도 주사위과죠. 이 사람도 약간 주사위과. 진에어 자체가 좀 보면 주사위 선수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뭐 익수라든가. 네, 익수라든가. 아 참동갓 어디 있습니까? 그 범위가 좀 줄었나 보네요. 그러면은 뭐 그게 뭐 2에서 6이었다가 지금 뭐 1에서 4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그렇다 봐야겠네요. 주사위 빨리 그 모 마블 게임 아시죠? 주사위 빨리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때 막 인터넷 방송에서 완전 휘몰아쳤다 요즘에 많이 죽었죠 요즘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이른바 그 개돼지 게임이라고. 네 그것도 뭐 운빨만 게임. 아이 그거는 운빨 뭐만 게임도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지네어 그린윙스. 일단은 테디 의존도를 벗어나야 할 거고요. 그거 안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선수들 영입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 뭐 그때 클템 해서 그 유튜브에서 나왔던 거지만 좀 콜을 좀 제대로 해줄 선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팀을 좀 키를 잡고 좀 지휘해줄. 그러니까 뭐 이제 레이스 선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좀 해줄. 레이스보단 더 해야죠. 네, 레이스는 원래도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제가 드디어 뭐냐. 그래서 어쨌든 뭔가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레이스 같은. 예. 그래서 좀 이게 좀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뭐 선수 영입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던 게 그거를 카카오 선수를 좀 겨냥하는 말인데. 누구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콜이 되는 선수니까. 아니야. 걔는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말 좀 안타깝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카카오의 마지막은 미스피츠에서 첫 몇 경기 조금 잘할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전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뭐지 그 보이스톡 이런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콜이 되신다고 쳐도 뭐 이제 손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손이 되는 이게 전제죠 이게. 이미 기량이 바닥을 친 지 오래라서. 그렇죠. 중국으로 안 갔으면 이 선수가 스코어 선수 대신해서 뭘 했을지도 모르는 선수였는데. 근데 그것도 몰라요. 네. 인생사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벌써 말씀드렸죠.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됐고 이렇게 굴러왔어요. 루키 보세요. 중국 최고 미드 뭐 소리 거의 듣는데요. 그렇죠. IG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LCK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바로 그 팀 SK텔레콤 T1이 이번 시즌 7위였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죠.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 말을 꺼내게 된 거는 이 팀이 리빌딩을 하고 싶은 건지 그대로 플레이오프 대권 도전을 하는 건지를 못 느끼겠었어요. 이 팀의 방향성? 그러니까 이 팀이 뭘 하고 싶은지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네요. 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자아 평가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었을까요? 이거 저번에 스프링 끝나고 강키 해설이랑 빗돌 해설이 라디오 쇼 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했었어요. 그때 특히 빗돌 해설이 했던 얘기였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들은 좀 돼서 정확하게는 워딩이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느낌이냐?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도 이미 서폿과 이제 전반적으로 그 경기에 좀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뭐 서폿과 정글이 이미 그 스프링 때도 이미 꽤 중요한 메타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뭐 블랭크 선수 솔직히 못했잖아요. 스프링 때도 좋지 않았었고 사실 잘한 적이 있긴 있나요? 17년도는 좀 예외라 해도 올해가 별로지. 작년에 그렇게 못하지. 작년 잘했죠. 작년은 각고였어요. 그렇죠. 작년 잘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작년 얘기고 올해만 놓고 보면은 이제 그때도 이미 아쉬웠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페이커가 폼이 죽었다기보다는 나머지 선수들이 같이 폼이 올라와서 상향 평준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드 같은 경우에는 뱅이 작년에는 좀 안 좋았지만 사실 올해는 뱅 잘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뱅 다시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딜러 라인은 그래도 안 꿀리는데 문제는 이제 딜러 라인 못지않게 중요도가 올라간 이제 서폿
못하고 정글 라인의 폼이 너무 다른 팀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래서 그때 빗돌에서 했던 얘기가 옛날부터 SK는 약간 그 특유의 약간 자기들만의 그런 운영이 있었잖아요. 그 약간 미드를 좀 많이 봐주고 뭐 약간 탑은 거의 그냥 버리고 그랬더니 약간 그러면서 좀 딜러 라인의 힘으로 약간 그 운영이 중간에 좀 안 돼도 한타에서 이제 딜러 라인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약간 그런 게 많았는데 특히 작년에 좀 그런 게 많았죠. 작년에 좀 한타에서 그 막판에 막 대역전에서 막 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 롤드컵 EDG전에서는 아직도 이길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인물의 끝판왕. 그거는 뒷목 잡는 여러 명을 만들어냈죠 진짜. 그때 중국 해설들이 순간적으로 말이 없어졌죠 그때. 그 각국 해설 버전 그 모아놓게 네, 있는데 그 버전까지 있었을 정도였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네. 스페인 버전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결론 그냥 다시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SK가 성적을 다시 내고 싶으면 딜러 라인들이 폼을 아예 더 끌어올리든가 그러니까 라이너들이 폼을 더 끌어올리든가 아예 아니면 정글하고 서폿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안 된 거잖아요. 왜냐면은 뭐 여전히 뭐 미드 원딜이 잘한다고 쳐도 다른 팀도 이제는 뭐 그렇게 뒤지지 않고 옛날에 비하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글하고 서폿은 큰 변화가 없었으니까 사실 특히 정글 쪽이 좀 심각했으니까 약간 안일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간 해왔던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파파스미씨인가 그 해외 중계진이랑 인터뷰했던 내용에서도 이제 탑이 트알 운타라고 뭐 서폿이 에포트가 백업을 나중에 주던으로 왔지만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 그 해외 해설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멤버 구성을 봤을 때 그 예전에 SK는 멤버 영입하는 걸 봤을 때 뭐 훈이를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뭐 듀크를 데리고 온다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팀이 확실히 롤드컵에서 우승하는 걸 목표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 시즌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든다고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뭐 아마 팀 내부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은 뭐 늘 똑같이 우리는 언제나 항상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보여지는 느낌은 사람들이 이번 시즌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걸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그쵸. 이렇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 팀이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패배물은 그대로 놔두고 이제 탑에 있는 지금 트와이 선수라든지 뭐 정글에 운타. 있는 블랭크, 운타라 뭐 이런 선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신구 조화를 이루는 거를 뭐 목표로 했던 것 같은데 좀 완벽하게 실패로 봐야 할 것 같고 뭐 트와이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영입했을 때부터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선수 그 자체가 뭐 아마추어 씬에서는 뭐 트런들 장인이라고 유명을 했었지만은 챔피언 폭에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적중했었고 공격적인 탑 라이너예요. 근데 SKT 여태껏 선수들을 구성을 보면은 뭐 훈이 정도만 제외하면 다 안정감 뭐 임팩트 비롯해서 뭐 듀크 이 정도만 봐도 그냥 방패만 드는 선수였거든요. 뭐 이 선수들이 SKT 넘어와가지고 뭐 다른 뭐 듀크나 훈이 같은 경우는 뭐 이전까지 뭐 나진이나 자기 있었던 팀들에서 좀 칼에 드는 선수였다가 SKT 와가지고 방패에 드는 역할도 했었는데 트와이 선수는 그렇게 했을 때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운타라라도 꺼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운타라는 폼이 안 좋았던 걸로 보였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쵸. 운타란 잘했대요. 선발전에서 운타라는 잘했습니다. 그냥 블랭크가 던져서 그렇지. 진짜 블랭크 던지는 거 거의 역대급이었습니다. 선발전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죠. 그냥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팀에서 가장 선수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코칭 스태프에서도 좀 문제점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느꼈던 거는 기존에 있던 이제 지금 백으로 넘어가신 그 최병 감독 시절 때만 보면은 감독은 감독의 역할, 코치는 코치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담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게임적으로 그러니까 김정균 감독이 코치 시절에는 이제 인게임이나 뱀픽 상황에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이제 경기 내용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했다면은 최병원 감독 경우에는 좀 이제 멘탈 케어에 있어서 좀 멘탈 케어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스프링 시즌 때도 그렇고 서머 시즌 1라운드까지만 해도 계속 나왔던 거는 뱀픽 상황 때 김정균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코치들이 하는 역할을 도저히 뭔지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뭐 대외적으로 뭐 푸만드 이정현 코치가 자기는 뭐 인게임 상황 뭐 뱀픽 상황을 하고
뭐 뱅기 배성훈 코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망주 관련해서 뭐 이제 서브 멤버들 관리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사실상 계속 벤픽 때 들어왔던 건 김정균 감독이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정균 감독이 뭐 멘탈 케어를 잘하냐 절대 아니었어요. 뭐 선수들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그 쏟아지는 그 폭풍우 같은 허리케인 같은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선수들 케어를 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들었었는데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17년도까지 SKT는 벤픽에서 절대 꿀리는 팀이 아니었었는데 올해만 보면 벤픽이 되게 꼬였어요. 사실 그냥 좀 전반적으로 팀 자체가 하나하나 이제 장점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문제점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망한 시즌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바꿔야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게 현실인데 네. 뭐 며칠 전에 그 연습생 뽑는다고 아예 공지도 올렸고요. 근데 뭐 연습생은 연습생일 것 같고 솔직히 큰 틀은 변화해봤자 좋을 거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패뱅 듀오 여기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솔직히 이 팀이 그러니까 바꿀 필요까지는 없죠. 거기까지는 굳이. 네, 그쵸. 근데 아니 이제, 만약에 패뱅을 바꾼다. 그럼 다 바꾸겠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T1이 이제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럼 다 바꾼다는 소리인데. LCK 씬이 이렇게 위상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두 선수의 역할을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맞는 말이죠. 네. 그럼요. 뭐 최근 실력이 어쩌고저쩌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거는 부정할 수 그동안 없어요. 쌓아온 거는 그럼요. 그 커리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괜히 플레이어스 트리뷴에 게이머 최초로 글 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팀의 시즌전 기대치 대비 학점 F죠, 만약에 F. 그렇게 치면 F죠. 네. 시즌전 기대치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셨나요? 그래도 아니, 이것보단 현실적으로. 그래도 롤드컵 우승 탈환이 일단 목표였겠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니, 보시기에. 2018년을 봤을 때 아니 본인들 목표 말고 네. 이제 두 분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프로는 네. 갔어야죠. 롤드컵은 갔어야죠. 그러니까 뭐 롤드컵은 몰라도 프로는 갔어야죠. 뭐 한 3, 4등 정도 했어야 됐다 쳐서 그래도 네. 그 정도는 갔어야죠.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설마 했거든요. 그 2라운드 중간에 연승 잠깐 달릴 때 그때 피레안 선수 나왔을 때 말이. 네. 피레안 나왔을 때. 그때 저는 될 수도 있겠다. 일단 확률이 제로는 아니겠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때?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가요? 저도 딱히. 네, 그러니까 피레안이 나와서 변수를 만들어 줬던 건 사실인데 이 변수가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였고 결국은 중간에 끊겼죠. 그리고 한번 완판 깨졌죠. 그때 영구 1인가? 영구 2인가? 그러기도 했었고 그 트알에 아직도 라이즈 궁극기는 잊혀지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팀 내 MVP 뱅. 이번 시즌은 이번 서머는 너 완전 아니 그냥 뱅이었어. 올해는 뱅이었어요. 올해는. 2018 시즌은 네. 작년까지만 해도 너 완전 뱅이었어 이러면 약간 안 좋은 뜻이었는데 올해는 좋은 뜻으로 다시 바뀌었죠. 네. 너 완전 뱅이었어. 네. 이 선수가 마음 먹으면 어느 정도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시즌이었다고 봅니다. 제일 아쉬운 선수는 이름만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잼구.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변화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이 팀이 이제 그래도 앞으로를 위해서. 이제 썸머 끝나면은 이제 롤드컵도 못 나가니까 이번에 텀이 꽤 길잖아요. 그쵸. 좀 제대로 장기적으로 팀 내부적으로 일단 좀 자아 성찰이 똑바로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김정균 현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분을 또 그러니까 감독으로 임명을 했다가 코치로서 내리는 것 사실 말이 안 되고. 제가 봤을 제 생각에는 그러면 경질인데 이분 뺀다면은 제 생각에는 인게임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을 줄 코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봐요. 다른 팀처럼 좀 그런 걸 좀 그리고 아예 보조해 줄 수 있는. 이거 나중에 그리핀 때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SKT 자체가 프런트가 무능한 프런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노하우 자체는 뭐 네. 십몇 년 쌓아온 팀이죠. 아니, 뭐. 옛날에 스타 때만 해도 괜히 그때 스타원 프로 게이머들이 다 SK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에요. 네. 확실히 해주거든요. 이 거기는 팀이 14년도에도 그랬고 뭐 한국에서 열리는 롤드컵 열린 해에는 뭐 망한다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근데 14년도에 망하고 나서 3년 동안 어쨌든 정말 잘했어요. 충분히 그럴 능력을 그것도 다시 맞죠. 충분히 네. 다시 그럴 능력을 내년부터는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또 봅니다. 텀이 기니까 네. 좀 잘 추스려야죠 이제 다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스폰 빨인가? 한화 라이프 e스포츠가 6등이었습니다. 가찬홍. 아쉽지만 빛나는 미래가 있다.
근데 막상 스폰 저 붙기 전이나 후나 최종 순위는 비슷하다는 게 함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쵸. 개인 선수들의 폼이 더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네 맞아요. 급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는 좀 약해요. 결론적으로 지금 LCK 네. 상위권에서 비비기엔. 지금 LCK 상위권에서 비비기에는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는 아직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이 선수들이 현재 원딜 그러니까 바텀을 제외하면 사실상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이고 B급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작년에 그렇게 죽쓰던 선수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은 린성환이 살아났던 린성환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던 거니까. 네 라바도 올해 잘했잖아요. 라바 잘했어요. 라바도 작년에는 뭐 별 그거 그래도 없었는데 뭐 잘했으니까. 미키 대신해서 들어왔을 때 뭐 나쁘진 않았긴 했지만 그렇죠. 이 정도로 잘해줄 거라 선수들이 생각은 못했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조금씩은 더 올라와야 돼. 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조금씩 올라왔는데 아예 무시무시한 팀이 하나가 지금 튀어나와 버려갖고 아예 밀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뭐 그리핀 얘기는 좀 이따 네,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식으로 기존 선수들의 폼 이거만 보고 갔을 때 과연 이게 참 이제 LCK가 무서운 리가 된 게 이제는 5강이 빡빡해요. 누구 네. 못 끌어내리면 못 올라가요 5강에. 근데 또 이게 롤이란 게임이 또 오묘한 게 1년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내년 같은 경우에. 네. 또 그렇- 텀이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이 먹이업이 무슨 일을 낼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엔 스폰이 그러니까 이 락스라는 팀이었을 때는 클럽 형식의 팀이었다 보니까 조그만 스폰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팀이었었는데 그냥 대스폰이 나타나던 말이에요. 그것도 먹이업 그렇기 때문에 먹이요. 먹이업이 최고시다. 이 팀이 진짜 작정하고 팀을 뭐 개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우리 롤드컵 우승할래라고 하면서 개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팀은 일단 목표의 방향은 2020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구성을 좀 더 끌어올리는 데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좀 더 얘기를 더 나아가자면은 좀 더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컬러에서 뭔가 하나씩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팀은 딱 MVP 잘했을 때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우리가 잘하는 거 극대화시키는 거 초반에 죽수 들어서 한타로 만회시키고 그 다음에 기습적인 마론 그 다음에 게임 터트리는 거 근데 이거 말고도 잘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끝에 가면 좀 집중력이 아쉬웠던 경기를 제가 네.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되게 꽤 유리한 경기였는데 이제 마무리를 잘 못 지어가지고 그리핀이랑 했을 때도 몇 번 좀 그런 적이 있었고 해가지고 좀 그런 운영적인 면을 좀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그 9반 갔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 경기는 그러니까 좀 이건 논란의 뭐 여지가 될 수 있겠지만 T1의 그 연승 시절 말고요. 1라운드 죽술 때 보다는 그래도 이 팀 시즌 내내 그거보다는 경기력이 꾸준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조금 그 한 끗이 좀 모자라. 네, 한 끗이. 그 5강 팀과의 그 조금이 결국은 이번 시즌에서 좁히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제 유리하다가 마무리 못 짓고 뒤집힌 경기들만 잡았어도 한 4등은 됐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상위권 팀들을 보면은 S급이 소위 말하는 S급 선수들이 한 명씩은 못해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팀은 아직 그런 선수들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나마 쳐준다면 상윤 선수가 될 거고. 상현 선수는 뭐 좀 냉정하지만 사실 A급 정도로 봐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예. 솔직히 S급까지 표현하긴 좀 힘들겠지만은 네. 뭐 상윤 여하튼 화이팅. 간에 좀 더 이 팀에 있어서 목적성은 좀 확실할 것 같아요. 좀 2020 그 팀 내에서도 인수 과정에서 2020년에 롤드컵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좀 더 다듬는 데 있을 거고 뭐 아까 서영 기자님이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집중력 끌어올리는 거 뭐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하나하나씩 더 붙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서머 시즌을 좀 더 얘기를 해주면은 1라운드 때는 이 팀이 6승 3패로 3위였었어요. 1라운드 끝나기 전에는. 가능성은 있다. 네, 가능성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 팀이 그때 당시에 리프트 라이벌즈가 이제 리프트 라이벌즈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팀이 그 휴식기 때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2라운드 초반이 3경기였는데 좀 일정이 빡빡하긴 했어요. 젠지, 그리핀, SKT였어요 당시에. 근데 여기 3경기에서 모두 졌던 게 좀 타격이 컸다고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 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잡았어도 올라갔죠. 젠지 제쳤죠 그럼. 네, 아니 아프리카가 이번 시즌 5위죠. 아프리카가 5위. 네, 아프리카 제쳤죠 그럼. 네, 아프리카랑 승점에서 밀려서 6위가 된 아쉽다. 거니까. 그래도 이제 옛날에는
분식집에서 회식하던 거 이제 아구찜도 먹고 대게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화이팅. 그 버스 자랑하는 거 굉장히 영상 인상 깊었거든요. 솔직히 진짜 근데 그 정도면 자랑할 만해요. 아니 e스포츠에서 그 우리나라 e스포츠 판에서 그 정도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니 버스 타봤나? 부담 버스 타봤나? 그 정도면 뭐 자랑할 만하죠. 네, 자랑할 만해요. 일단은 확실히 좀 뭔가 팀에 그런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면에서 선수들이 이제 좀만 더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소수의 좀 변동을 통해서 뭐 좀 좋아하시면 뭐 그것도 그렇고 이 팀 코칭 스태프 자체들이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넘치는 팀이니까요. 우리 띵장님.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시즌 정말 최후까지 5등 싸움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소위 말해 빅4, 빅4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야 확실히 이게 어쨌든 결국은 고기도 먹는다는 결과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런 이 팀도 뭐 진짜 좀 뭐 이렇게 어쨌든 결과 잘 나오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 한번 먹어 보면은 고기 한번 먹어 보면은 참 좋아질 텐데 참 한 번 먹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진짜. 저번에도 마지막에 가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진에어가 이겨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진에어가 져서 떨어졌죠. 이래나 저래나 지네. 이걸 지네요. 이걸 지네요. 한 번만 먹어보면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 포텐은 가지고 있는 팀이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력은 있다. 네. 그래서 5위로 살아남았고, 그리고 어쨌든 또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실 5위한 팀이 뭐 프로 이 정도까지 갔으면 갈 만큼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스프링 준우승팀 아프리카 프릭스가 5위입니다. 한 줄 평 들어보죠. KT 포스 감사합니다.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해드렸다고 들었는데. 왜 그때 결승에서 KT 우승했을 때 KT보다 더 좋아했잖아요. 그니까요. 그때 진짜 그 자기네들 숙소에서 네. 그 방송 켜놓고 때. 저는 그거를 오히려 더 재밌게 봤던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진짜 할 만큼 했죠. 이 팀은 진짜 뭐 프로 때도 사실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네, 뭐 그리고 그쵸? 그거로 벌어놓은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KT 마지막 희망을 걸어 열심히 해드려가지고 느끼는 거는 비원딜 메타가 아니었으면 이 팀은 더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크레이머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그죠. 종끄 비원딜 메타가 만약에 이번 시즌에 없었더라면은 이 팀은 상위권 뭐 그리핀이랑 3대2로 2대3으로 아쉽게 지긴 했지만 그 최상위권 팀 네 팀이랑 해도 충분히 밀리지 않을 팀이었다고 확실히 느껴져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킹존 롤드컵 못 갔고요. 네. 우린 갔으니까. 정규 시즌은 뭐 어쩔 수 없지 치더라도 한국에서 LCK에서 롤드컵 나가는 세 팀 중 하나의 팀. 그럼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LCK 빅3 KT 그리핀 아프리카예요. 죄송합니다. 그리핀이 아니고 참 젠지. 네. 네. 그리핀은 뭐 이제 아직은 뭐 그런 아쉬움이 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뭐 정규 시즌 5등입니다만 이 팀이 그렇다고 뭐 파워랭크를 따졌을 때 5등은 아니에요. 그쵸. 그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팀이요. 스프링 준우승팀이고. 광명 불꽃턱의 화력이 아주. 진짜 쿠로 선수는 이번 시즌 그러니까 2018년 한정만 지면 미드에서 제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페이커가 페업쿠왕이라던 그 시절에서 좀 페이커가 밀려난 게 사실이고 안정감 있고 기복 없이 잘하고 그런 선수를 챔프 폭도 좋고 챔프폭 넓고 이런 선수 찾으러 가면은 당연히 쿠로가 제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BDD도 솔직히 시즌 막바지에 조금 폼이 떨어진 거를 생각해 봤을 때 BDD는 근데 까면 안 되죠 이번 시즌. 까면 안 되지만은 정말 까면 안 되지만은 이제 말만 하자면은 어쨌든 막판에 조금 아쉬웠죠. 네, 시즌 2018년을 돌아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 내 가장 최고의 미드라인 LCK 내 미드라이너는 누구냐면은 당연히 쿠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IM 시절부터 이렇게. 사실 서머 시즌 그러니까 스프링이 어쨌든 이게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서머 시즌에는 우승을 굉장히 바라고 있었을 텐데 많이 꼬였죠 정규 시즌은 사실. 정규 시즌 내에 꼬였죠. 뭐 비원델 메타가 이 팀을 발목을 잡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크레이머 선수가 스웨인 말고는 좀 비원딜에 자신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나오셨을 때 그거만 하시긴 했는데 비원딜을 한다고 치면은 그랬을 때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대신 나왔던 그 에이밍 선수. 그 선수는 딱히 말하고 싶지 않네요. 네, 뭐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대신 그분이 나왔는데 자꾸 다른 걸로 부를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네, 말을 네, 아끼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좋은 평가를 주기는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감이 쏠리는 건 상체였고 그랬는데 스피릿 선수도 생각보다 좀 말렸었고요. 당시 좀 정규 원래- 리그만 놓고 보면 원래 주사위잖아요, 그분. 그래도 프로 때 잘했어요. 아니 그 네, 그러니까 프로 때 잘했어요. 프로 때는 정말 스피릿 프로 선수가. 때는 진짜 프로만 되면 이 선수가 좀 귀신같이 살아나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고기 먹어본 놈이기 때문에 먹어봤기 때문에 네. 느낌 알거든요, 그거를. 이 선수가 뭐 3불에서도 LCK 우승도 해봤었고 뭐 WEA에서나 뭐 북미 이런 데 넘어가서도 뭐 못했던 선수는 절대 아니 그리고 평소에 그 가끔 이제 개건 해설도 하셨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잘 돌아가는 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예, 예, 가끔 이제 과도하게 돌아갔을 때 이제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인 거지. 일단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 있는 선수예요, 그래도. 아 그리고 기인 선수는 진짜 긴 얘기해야죠. 국대 탑솔. 이것이 국대다. 아 진짜 이것이 This is 국대다. 국대. 이것이 국대다. 이것이 국대다. 진짜 너 너무 잘했죠. 그냥 지금 그냥 셋째 탑이라고 해도 돼요. 네, 진짜 기인 선수. 지금만 놓고 보면 세체 탑이 맞고요. 뭐 LCK 프로 보시면은 기인 때문에 모든 뱀픽이 다 바뀝니다. 아, 진짜 그리고- 5세트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그 오리아나 4인공이 나와가지고 5세트. 아, 진짜 경기 내내 공기팡만 하던 오리아나가 마지막에 4인공을 해가지고 원래 우리 하나 그거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인이라는 선수가 1년 전의 위치만 생각하고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선수가 팀의 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ESC 에버에잇 위너스에서 이제 중간에 영입돼가지고 그때도 그래도 꽤 유망한 선수다라는 평을 들었는데 아유 그냥 뭐 1년 만에 그냥 뭐 1년 저는 만에 그냥- 위치가 바뀌었죠. 예, 그냥 이 팀이 이번 시즌 제일 잘한 건 기인 데려간 것 같아요. 네, 진짜 최고죠 그냥. 예, 아니 뭐 그 내부적으로 뭐 10명 로스터에서 뭐 그 스크린 빡빡하게 돌린다 이런 것도 뭐 여러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그냥 기인이 이 팀 이번 시즌 제일 잘한 건 기인 영입한 것 아, 같아요. 두말할 거 진짜. 없죠. 기인 짱짱맨. 네, 진짜 기인은 지금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진짜. 그냥 그 선수 평가를 할 때 뭐 육각형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냥 육각형이 다 그냥 다 잘하더라고요. 네, 챔프폭도 그렇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뭐 우스갯소리로 유일하게 제일 아쉬운 게 인터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네. 예, 그거는- 그거는 방송물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근데 요즘 페이커 보시면 인터뷰 그렇게 잘합니다. 방송을 먹어도 안 되는 거는 저희 해봐도 알겠지만은 저희가 그 기자를 좀 그래도 하면서 느낀 느낀 거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뭐 농구 선수나 뭐 배구 선수 한정이긴 하겠지만은 예.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잘하는 사람은 처음에도 잘해요. 네. 아무튼 기인은 잘했다. 게임을 엄청 잘한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뭐 MVP는 기인이다. 네. 올 시즌.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아프리카 MVP는 당연히 기인이고요. 아 쿠로 못 비빕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뭔가 좀 임팩트나 약간 아. 시즌 내내 아. 언급되던 횟수를 보면은 기인이 좀 그리고 음. 쿠로 같은 경우는 이제 팀에 맞춰서 그 역할을 딱딱딱딱 해준 거면은 이제 그러니까 깔린 판을 이제 기인이 이제 다 해결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뭐 그쵸. 그리고 좋습니다. 이 팀이 또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바텀이 막바지 살아났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크가 다시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투신이 다시 스프링 시즌의 투신의 모습을 되찾았고. 그게 확실히 크리모 선수랑 있으니까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확실하게. 확실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스는 원딜 따로 서포터 따로 볼 게 아니라 그쵸. 하나로 봐야 하나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괜히 듀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 그게 중요하죠. 옛날에 뭐 SK 잘 나갈 때 뱅울만 봐도 딱 뭐 어떤 건지 알죠. 자, 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선수 한 명만 꼽아보자면은 언급하기 싫지만은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이밍 선수를 네, 말할 다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네. 아 그럼 저 하나만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어쨌든 최현상 감독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선수를. 네. 근데 만약에 다음 시즌에 B1딜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어를 크레이머 선수로 봤을 때 크레이머 선수가 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선수가 이제 앞으로 설 자리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어쨌든 아니요. 순수 원딜만 봤을 때 두 그러니까 선수 기량을 비교하면은 에이밍 선수가 절대적으로 못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 팀 내적으로도 그 사건, 그 작년에 있던 그 사건이 있을 때만. 그 얘기는 제발 그만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놓고 제가 아는 이제 e스포츠 쪽 기자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였는데
그렇게 감싸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에이밍의 포트는 정말 구단 내에서도 거의 최고로 봐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팀 내에 있는 식스맨으로 지금 이제 그나마 출전하는 선수가 있다면 뭐 에이밍 선수나 뭐 올리 선수가 됐던데 에이밍 선수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종종이 아니라 거의 경기에 나섰었고 모글리 선수는 이제 사실 보이지가 않았었는데 팀 내에서의 평가가 정말 좋대요. 팀 내적으로.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감싼 거지. 만약 그런 게 아니었으면 감싸지 않았을까요? 좀.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지켜볼 수 있을 것 지켜봐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굳이 지켜보고 싶진 않네요. 네. 굳이 뭐. 아프리카의 이제 롤드컵 처음이죠. 이 팀은 이제.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는 그쵸. 처음 나가보죠. 이제 구성원들이 아프리카에 나가본 롤드컵에 나간 적은 있어도 네, 뭐 각각 딴 팀에서 한 번씩 가보신 적은 있는데. 네, 이제 롤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리고 스피릿이랑 크루 말고는 아마 없죠. 그렇죠. 뭐 경험해본 네. 선수는 없겠죠. 기인은 아겜 나가봄. 악겜 나가본 거. 아겜 나가봄.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롤드컵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4강은 봅니다. 야, 이 서 기자님. 팀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는 짓다. 조별은 뚫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건 뚫죠. 네. 제가 4강이라고 조별을 생각한 뚫죠. 거는 뭐 또 메타 변화가 뭐 항상 뭐 롤드컵 앞두고 변화가 있긴 했었는데 기복 없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것도 아프리카 코치진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코치진- 그런 것도 잘 맞춰가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막 그렇게 막 크게 영향이 그리고 있을 것 홈 같지 않아요. 어드밴티지를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고 아 그건 크죠. 예. 근데 제 기억으로 2014년에 나진 실드가 한국에서 했을 때 그 죽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낮은 시드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적을 써오다 이제 기적을 버린 팀이었으니까 그 그까지가 팀은- 마지막이었다. 그 팀은 롤드컵에 나간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이었으니까 기적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네. 만족해야죠. 나가서 이제 연료가 떨어졌죠. 나가가지고 그랬다. 뭐 드립 하나만 드리면은 어쨌든 KT랑 스크림을 그렇게 한 것도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작정한 거 도와줬다니까요. 뭐. 예, 그러니까 본인들 도움이 됐겠죠.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LCK 수가 우승 없죠. 팀이랑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사전 배경이 뭐 어쨌든 깔리긴 깔리는 거잖아요. 팀 내적으로 좀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롤드컵 때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정말 뭐 한 선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잘할 거라고 기대는 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규 시즌 4위. 사실 역대급 이 혼돈의 카오스 이 구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웃었어요. 네. 우린 롤드컵 감. 4등의 GNG e스포츠 만나보자 가찬홍. LCK 서머 시즌은 밑바탕, 본 시즌은 선발전. 선발전. 프로는 버린 거냐? 진짜 선발전만. 참 젠지라고 이름 바뀌고 포스트 시즌은 참 일관되게 못하는데 근데 롤드컵은 항상 귀신같이 나가죠. 아니 똑같은 다전제인데 왜 이렇게 다를 거야?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클템 해설이 유튜브에서 또 했던 얘기는 코치진 칭찬 안 할 수가 없다. 항상 이제 뭐 포스트 시즌 안 되더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승강전 가서 그렇게 올라오고 잘 되는 거는 또 이번에 또 승강전 때는 또 이거 진출전 선발전 같은 선발전, 경우에 선발전 같은 경우에 또 그 전까지 거의 안 나오던 또 우리 크라운 선수가 그쵸. 나와서 또 잘 버텼잖아요. 뭐 잘했다고 말고에 보다는 팀에서 주어진 역할을 최소 본인 때문에 게임 안 터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을 되게 잘해줬으니까. 못할 때 완전 말리는 거 알고 잘할 땐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또 선발전에서는 또 그렇죠. 잘하잖아요. 또 우리 또 가정에 충실해야 하는 또 우리 비션이 형을 엠비션이 저랑 동갑이죠. 네, 88입니다. 네. 88 아니에요. 92.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아 참 그렇구나. 88은 네네네. 그 노페. 하고 여기까지. 클템. 여기까지. 네, 하여튼 하트. 이번에 뭐 잘했으니까요. 하루 크라운을 또 새로 네.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의 가장 고민은 롤드컵이 세븐맨까지 출전하길 바라는 게 가장 그런 썰이 있던데요. 7명 되게 해준다는 뭐 얘기가 있던데. 7명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걸 지금은. 지금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아직 최종 발표가 그게 이제 오가고 있대요. 뭐 지금 해외 아니, 뉴스에 보면 지금 롤드컵 스타트가 얼마가 남았는데 그거를 갑자기 바꿔준다는 그걸. 그러니까 근데 뭐 팀들이 나쁠 건 없죠. 팀들이 사실. 나쁠 건 없다고 봐요. 뭐 환영은 다 하겠죠. 네. 네, 뭐 어차피 뭐 근데 그거를 반대하는 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린 6명이면 되는데 딱 봐도 7명 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젠지 같은 팀. 이거 강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뭐 팀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도 비슷한 입장일 거고 KT도 좀 비슷한 입장일 거고 KT 6면 누구 있나요? 폰 있고 주님.
주님 계시고 경기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러시 선수도 못하는 선수가 아니 스코어가 너무 일관되게 잘해서 그렇지 러시 선수가 절대적으로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좀 KT 얘기 때 해야 되는 건데 두 선수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LCK 내에서는 KT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네, LCK 내에서는 이 7명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빠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뭐 북미나 좀 이제 EU 같은 데에서는 좀 식스맨이나 세븐맨을 잘 안 써서 그렇지 좀 그런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봐요. LCK 내에서는. 젠지의 이번 시즌을 되돌아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었습니다만 저는 가장 좀 신기했던 부분 중 하나는 이 팀은 사실 B1D를 별로 안 썼거든요. 그때 룰러가 한마디 했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원딜 못해서 안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근데 룰러 사실 또 안 좋았던 때도 있어. 지금 맨날 잘했던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팀이 젠지가 시즌 초반에 진짜 극강으로 잘했다가 좀 무너지기 시작했었고 그때 원인이 거의 이제 보세 있었죠. 보세. 네, 좀 바텀에 솔직히 바텀이라기보다는 좀 룰러한테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악겜 때도 룰러가 그렇게 폼이 좋지는 않죠. 네, 뭐 코어 장전도 생각보다 좀 이제 엄청나게 잘하던 좀 코어 장전이 조금 사라지는 듯했으나 선발전 때 다시 부활했고 이 두 선수가 젠지아이가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그 어떤 대회인지 모르겠는데 스타크래프트 가을의 전설 뭐 송병구 우승할 때인가 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엄재경 해설이 하늘은 높고 하늘이 높으면 뭐 그 프로토스가 캐리어가 높이 떠가지고 캐리어 얘기는 안 하고 그 뭐라 해야 돼 하늘의 종족 프로토스가 살아가는 아. 계절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젠지죠. 가을 젠지.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플라이를 영입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는 진짜 코칭 그게 스태프를 크네요. 진짜 정규 시즌은 결국 플라이가 다 버텨준 거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그 얘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식스맨이라고 만약에 쳤을 때 결국은 사실 냉정히 말하면은 앰비션 하러 이쪽으로 가는 게 사실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죠. 정규 시즌 전체로 보면 그게 맞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롤드컵 식스맨 로스터를 봤을 때 그건 말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정글이 근데- 보통 이제 좀 그렇긴 많은 한데. 스타일이 네.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만약에 롤드컵이 만약에 6인 로스터가 됐을 때 플라이 빠진다, 그럼 플라이 겁나 억울한 거죠. 정규 시즌 자기가 다 해줬는데 여기서 갑자기 크라운 잘한다고 크라운 넣고 자기 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거 거의 그거. 작년에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작년에 젠지가 우승하고 그 롤드컵 스킨 만들어주는데 크라운 계속 말자마자 주장창 쓰다가 스킨 뭐 만들어 드릴까요? 탈리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야씨 나 때문에 우승했는데 씨. 그거 지금도 가끔 이제 밈 요소로 많이 쓰이죠. 그쵸. 근데 이 팀 네가 날 버려. 그러니까 근데 또 막상 이번에 또 쓴 건 말자였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은 그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한번 정신 차리고 뭔가 잘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전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다전제지만 프로 때는 꼬였어요. 근데 뭐 불행 중 다행히도 이 팀에겐 다음에 기회가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서 한번 피드백하고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최후의 어떤 정신줄은 있었던 거죠. 이 팀은 진짜 그 와중에 거기서. 진짜 근데 플라이 선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선수는 독특한 그 챔프 구성을 가지고 사파잖아요. 있다. 소위 말해. 소위 말하는 대표 사파죠. 대표적인 사파라고 좀 불렸었는데 이제 좀 현재 주류에 있는 챔프들 가지고도 이상 없이 경기력을 했고 오히려 더 잘했고 그 16년도에 자기의 천적이라고 불렸던 페이커 선수를 찢는 모습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잘했죠. 솔직히 그때가.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스프링 시즌에 북미에 있었었죠. 그때 조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못했어요. 그때. 왜 내려갔나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냥 선수가 없어서 그러나 크라운이 그 정도로 안 좋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크라운 선수가. 크라운 선수가 실제로 좀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부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비율을 들자면 약간 폰 선수 허리처럼 네, 좀- 그래서 아예 게임을 못 나올 정도라서 그냥 아무나 데려온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 정도였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플라이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 못해 그냥 사람이 달라져 왔어요. KBO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외국물 먹고 오면은 영어 좀 배워오면은 사람이 달라진다. 네. 비유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지만 저도 여하튼. 개소리 같긴 한데 아무튼 다음 팟의 자랑 송진리. 젠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팀 컬러 그대로 간 거죠. 네, 그쵸. 뭐
정신 잘해놓고 프로 망하고 선발전 대흥하고 롤드컵 갔음. 롤드컵 수고. 그리고 어쨌든 이 팀은 야, 롤드컵 그러니까, 진출해서 네. 어쨌든 2년 연속 결승을 갔었고 아니 한번 롤드컵을 우승했는데 LCK 우승을 못 해본 이런 팀도 참 없지 않나. 정말 흔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흔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다전제 다음 기회를 잘 활용했다 이런 거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선발전 최종 그 이기고 나서 그 최효범 감독한테 이제 성수원 캐스터가 질문을 했을 때 어디가 가장 고비였느냐, 의외로 대답은 선발전 1라운드였어요. 습전. SKT. 네. 네, 그러니까 SK가 까다로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전제를 이게 한번 흐름 타기가 어려웠다는 말로 전 해석을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어쨌든 프로배에서 다전제 처참하게 실패를 했는데 이게 한번 흐름 탈 수 있는 그거를 참 만들기가 어려웠다고 내부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다행히 이겨냈잖아요. 네, 이거를. 그리고 그 선발전 내에서 선수 교체 타이밍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뭐 보면은 당시에 실제로 예상외로 그리핀하고 SK랑은 끝까지 갔어요. 5세트까지 그쵸. 갔으니까요. 네. 실제로 떨어질 뻔했던 거니까. 그쵸. 맞아요. 예. 네. 아니 그리핀이랑 그러니까 T1이랑 할 때는 그래도 이기고 있었잖아요. 2대1. 예, 그랬죠. 네, 근데 그리핀이랑 할 때는 1대1로 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거를. 위험했어요. 네. 네. 하지만 참 이겨냈다는 이겨내는- 거. 네. 가을 좋습니다. 젠지. 롤드컵에서 이 팀 역시 고기 먹어본 팀이기 때문에 아유, 이 팀은 좀 자주 먹어봤죠. 네. 요즘 들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1 이후에 처음으로 3년 연속 롤드컵 결승 갈 수도 있어요. 아, 그쵸. 가능하죠. 네. 네. 올해도 가능하죠, 충분히. 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도중에 중국 팀만 만나지 않는다면 뭐 변수는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전에서 거침없는 젠지의 진격에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무릎을 꿇은 아무것도 못하고. 스프링 우승팀 킹존 드래곤 X가 간발의 차이로 정규 시즌 3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홍 X키를 눌러 조이를 표하십시오. 다들 X를 눌러 조이를 표하십시오. 조이는 JOY입니다. 너무 아, 그냥 진짜 스프링 시즌 우승하고 서머 시즌에 3위 했는데 롤드컵을 못 갔어. 롤드컵을 못 갔어요. 억울해 미쳐 팔짝 뛰겠죠. 스프링 우승하고 못 간 게 처음 아닌가 이 팀이? 제가 롤드컵 알기로는 못 처음으로 간 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현재의 그 롤드컵 진출하는 그런 이제 체제가 정립이 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 저도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LCS에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SK 게이밍이 스프링 우승하고 썸머 때 강등됐어요. 아 맞네요 그런 팀이 그런 있었죠. 팀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LCK에서 한정 짓자면 그런 케이스는 처음이기도 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정규 시즌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3위라는 승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팀이 절대적으로 성적만 놓고 보면 못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지금 빅4는 다 13승 팀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승점 차죠. 다들 잘했어요 정규 시즌은.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잘한 거 기억합니까? 못한 거 기억하지. 그리고 또 못할 때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네, 못할 때 임팩트가 리라 때 너무 못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리라 때 킹존만 잘했어도 한국이 우승했어요. 아유 그거는 맞죠. 그건 제발 넘어가시죠. 네, 그러고 그건 제발 넘어가시죠. 그리고 또 임팩트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선발전에서 완전 그냥 아무것도 못 얻었죠,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젠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다음 기회를 잘 살렸다. 이 팀은 프로 망치고요. 선발전 그대로 또 망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한테도 그때 3대1로 지지 않았나요, 그때? 3대1. 그렇죠. 3대1. 네 맞아요 3대 1이었죠. 그때도 뭐 사실 뭐 3대1이라고 하지만은 경기력면에서는 아프리카가 그냥 뭐 제 기억으로는 아프리카가 훨씬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임팩트가 그러니까 팬들 내리에 강하게 심어질 만한 장면이 계속 나와서 솔직히 스프링 시즌만 해도 이 팀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없었죠. 아니 프로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팀이 조금 정규 그 시즌 사이에 막판에 안 있던 좋았어도 MSI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좋긴 국제에 대해서 했지만 조지긴 했어도 소위 말하는 조지 아니 그때도 그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제 대회 가서 못하는 거 보고 아 얘들은 국내형이다. 이 말은 그래도 국내에서 잘했단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수도 안 됐죠. 막판에 가서는. 그쵸.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본라인이 아예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본라인도- 버티질 못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 팀이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바텀 라인이 버텨주니까 위에 있는 세 명이 날아다니고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텀이 최소 반반을 해줬죠. 진짜 그쵸. 절대 안 망하는. 네, 바텀이 언제나
최소 비벼주는. 정말 못해도 5대5였어요. 진짜, 정말 못해도. 진짜. 그러니까 정글 케어가 없어도 반반은 해주던 팀이었 그 본라인이 그냥 완전 망했죠. 저는 그러니까. 그 중계 볼 때 포니나 강키방 좀 많이 들어가서 보는데 포니가 프레이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반응을 못하면 안 된다고. 그 아이템을 저렇게 해놓고 반응을 못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특히나 그 마지막에 그 젠지랑 선발전 했을 때 그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그 아마 저희 단톡방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뭐 사람들이 뭐 야 저걸 못 피하네 이거 보고 그렇게 말하면 가혹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무대쯤 갔으면 해야 된다고. 이기려면 해야 된다고. 룰러는 하지 않았냐. 근데 프레이는 못했다. 이런 것만 봐도 뭐 실제로 프레이는 뒤로 갈수록 의문사담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 아예 반응 그 뭔가 그 물리려고 들어오면 반응을 아예 못했어요. 그런 점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냥 진짜 네. 지난 시즌 막바지 지난 해 막바지 100보다 더 못했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아까 얘기했지만 그 14T1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러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려 3년이나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프레이도 사실은 중간에 한번 꺾인 적이 있었죠. 아니 같은 시기였죠 프레이도. 그렇죠. 근데- 그때 같이 망했죠. 근데 다시 올라왔었잖아요. 뭐 롤러컵도 나갔고 그쵸. 물론 뭐 그건 그만하고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것 같으면은 이젠 정말 끝일까? 다시 올라오기 힘들까?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프레이는 어쨌든 피지컬이 그래도 되는 선수였거든요. 그때 프레이는. 그러니까 프레이가 피지컬에 완전 의존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프레이는 머리가 되게 좋은 선수고 원디치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피지컬에도 피지컬이 절대 꿀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머리 좋은 걸로 더 유명한 선수예요,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피지컬이 아예 기능을 못하니까 머리마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또 문제가 고릴라도 폼이 떨어졌어요. 네.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텀이 박살나죠. 그 같이 문제예요 지금. 의문사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네, 진짜 바텀은 제가 알고 있는 프릴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나머지는 어떤가요? 근데- 솔직히 칸도 한창 좋을 때보다 떨어졌죠. 네. 피넛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거기에 BDD도 영향을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와르를 옆에서 다 무너지니까 맨 처음엔 그래도 BDD가 버텼는데 그마저 이제 안 이제 되니까. 무게가 너무 큰 거죠. 네, 자기가 그냥- 져야 그렇죠. 되는 게. 그 페이커 유명했죠. 그 팀 다 박살날 때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다 네, 결국 작년 본인이 롤드컵 꼬이는. 때. 그리고 네. 또 그런 적이 14년도 때도 약간 비슷했죠. 네네네, 그때도. 맞아요. 네. 네. 그게 어쨌든 참 갑자기 이게 잘 풀릴 땐 다 잘 풀리더니 또 안 풀리니까 또 이렇게 또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 한 라인의 구멍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버렸죠. 여기도. 그러니까 정규리그를 제외하고 정규리그 때 어쨌든 13승 5패 잘했잖아요. 근데 못할 때의 노크의 기준을 보면은 바텀 라인만 한정 놓고 보면 그 바텀 라인 10팀을 놓고 보면은 최하위권이라 봐도 무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이 팀도 시즌 끝났거든요. 그렇죠. 월드컵 못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아마 팀 내부적인 판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코치진이 그래도 회생이 가능하다 혹은 그래도 얘네가 대체할 다른 애들보다 낫다 싶으면 갈 건데 내부 네, 평가가 일단은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그냥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극단적인 상황의 경우 뭐 아까 뭐 당장 프릴라를 뭐 내치든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다음 스프링 때 어쨌든 정말 그때까지도 안 되면은 대신 쓸 바텀 듀오 하나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바텀은 진짜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뭐 진짜 하다못해 고스트라도 주워 오든가 하다못해 그건 좀. 아니, 그건 좀. 제발 고스트를 주워 오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누구라도 좀 제발 주워다 놔라 좀 원딜을. 그러니까 그래도 근데- 주소려면 제대로 주워야죠. 그러니까 근데 진짜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롤은 1년 농사잖아요. 좀 시즌 중반에 들어와서 대박 낸 케이스를 거의 못 봐서 할 거면 빨리 판단을 해야 되지. 19 스프링까지 가가지고 뭐 준비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어쨌든 같아요. 만약에 이동할 선수들이 생긴다면 사실 이동을 다 할 거고요. 이미 중간에 물밑 작업 다 하고 있을 거고요. 진짜 기인처럼 대박 나는 케이스가 아니지 않는 이상 기인도 솔직히 아프리카 와서 터진 거지. 에바 때도 잘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때도 뭐 데려갔네. 네, 뭐 사실 에버에서 아프리카 탑은 굉장히 이제 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네 중국 갔다 오지 마. 중국 갔다 오는 게 그렇게 우리 좋지 30대 않다는 중반의 걸. 노장 마린. 30대 중반의 노장이시죠. 네 어쨌든 킹조는 그 잘 나가던 영광에 아니 어쨌든 백투백 우승팀인데 LCK 그러니까요. 아쉬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팀이 조금
다른 9팀과는 다르게 스폰이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변수가 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사실은 뭐 스폰이 잡히긴 했지만 이 스폰이 사실 먹이업도 아니고요. 중국 내에서는 먹이업입니다.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안정적인 먹이, 그러니까 이게 킹존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먹이업이 아니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내쳐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또 이번만 놓고 보면 스폰이 빠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뭐 가정이 어쨌든 위험합니다 진짜. 그 잘 나가던 영광의 시절이 진짜 만으로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다시 엄청난 기로에 서버렸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로열 로더를 목전에서 놓쳤습니다. 근데 그 후폭풍이 너무나 거셌습니다. 결국은 선발전으로라도 롤드컵을 가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하면서 사실 승격팀이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과긴 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시즌으로 마감이 되어버린 그리핀 한 줄 코멘트 들어보죠. 한여름밤의 꿈 같았던 서머 시즌. 그리핀 고아이네. 진짜 저는 그리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그 롤 카톡방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던 도중에 에이 그래도 그리핀 저는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라고 제가 초반에 얘기했어요. 제 눈이 얼마나 썩었고 제가 왜 롤에서 그렇게 못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알못이다. 내가 롤알못이다. 고아이네. 네. 사실 시즌 전에 전 굉장히 이 팀 때문에 사실 리가 맞는 거거든요. 시즌 전에 이 팀 몇 등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즌 전에. 저는 정말 잘해야 7등이라고 봤어요. 정말 잘해야 7등. 서 기자님. 저는 잘하면 그래도 프로 턱걸이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범위 대충 5위? 5, 6, 그러니까 5, 6 정도. 네. 중하위권이 예상됐죠. 아무래도 좀 첼코에서 LCK 승격된 팀들이 한 번에 잘했던 케이스는 없었으니까 이 정도 성적을 낸 케이스가 없었으니까요. 그 이제 G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케이스고요. 다른 케이스죠. 다른 케이스니까요. 당시에 이제 좀 리그 개편이 있으면서 그런 케이스였으니까. 근데 이 팀은 진짜 그야말로 기존의 선수 LCK를 뛴 선수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만든 선수 갖고 승격한 진짜 그야말로 순수 승격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야, 잘해요. 잘했어요. 네, 진짜 잘해요. 특히 타잔 바이퍼가 잘해. 특히 뭐 네. 다 잘했는데 타잔하고 바이퍼가 정말 잘했죠. 타잔 바이퍼만큼은 진짜 강큐 해설이 타잔을 그렇게 좋아하죠. 정말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요. 만약에 그 아시안 게임 명단이 그리핀이 선수가 한 명이 포함이 됐더라면은 저는 바이퍼나 타잔은 넣어도 무방하다고 말 정도예요. 그러니까 충분하죠. 네. 진짜 타잔 잘했어요. 타잔은 정규 리그만 놓고 보면 스코어보다 잘했다 생각해요. 진짜 그 클템 해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신인 정글러가 첫 시즌에 잘하기 되게 어렵다 그러는데 진짜 타잔 선수 뭐 마치 뭐 몇 시즌 이미 뛴 선수처럼 정말 잘했잖아요. 네, 그냥 그 시맥 감독 인터뷰도 타잔 선수 극찬이 극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게임을 알고 하는 그러니까 선수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리핀 경기하고 나면 바이퍼에 보통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데 이제 뭐 강캐 해설이나 이런 사람 타잔 칭찬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타잔은 타잔이 판을 정말 잘 만들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는 바이퍼가 잘하지만 사실 그거는 타잔이 많이 만들어주는 게 있다. 그 메타 당시에 비욘딜 메타에서 비욘딜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없었다 보니까 바이퍼가 뭐 블라디로 네. 그냥 뭐 한타에서 능력만큼은 바이퍼가 최고인데 그 전에 사전 배경 다 깔아주는 거는 타잔이 정말 잘했고 한타에서 그렇다고 못하는 선수냐 그것도 아니에요. 타잔도 그냥 다 잘했어요. 네, 타잔도 잘했고 아니, 바이퍼도 잘했어요. 우리가 그런 뭐 스웨인이나 블라디 이런 소위 말해 이제 한타형 챔피언 막판에 무기력 해지는 거 몇 번이나 봤나요? 그 중간에 못 만들어 놓으면은 한타형이고 뭐고 그냥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원딜로 회귀를 한 게 끝에 가면은 비원딜 챔프들은 아무래도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결국엔 원딜로 회귀를 한 거죠.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결국엔 원딜이 그래도 낫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이퍼는 이제 그래도 거품 빠질 거다라는 극딜이 있었습니다만 똑같이 잘했어요. 사실 네. 원딜 비원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선수는. 네. 롤드컵입니다. LCK 서머 결승전 1세트만 보면 답 나옵니다. 야, 이 선수는 그냥 잘해요. 네, 잘합니다. 물론 뭐 그리핀의 자체 팀 성적 자체는 떨어졌지만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 그 전에 벌어둔 것도 워낙 많았고 사실 승격팀이 뭐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5할 이상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메타빨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진짜 이 팀이 어쨌든 경험이란 걸 해봤고 다음 시즌 그러니까 내년 스프링 서머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좀 앞서 얘기했던 타잔이나 바이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나머지 세 선수가 못하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이 팀은 불행히도 고기를 먹는데 실패했습니다. LCK 우승도 실패했고요. 사실은 그 데프트 선수가 그때 결승전에서 인터뷰했었나요? 예, 선발자 가서 많이 배우고 오시라고. 근데 너무 그게 대가가 지금 크긴 한데 이 팀은 그렇다면 큰 변화 없이 가도 되겠죠 내년에? 멤버는 변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포니 방에서 들을 때 포니가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이 팀은 벤픽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갈 거를 자기들이 어렵게 간다고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냥 전공법을 가면은 훨씬 쉽게 이길 거를 우리가 뭘 보여줘서 이겨야지 이런 마인드인 것 같다는. 소위 말해 명장병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실제로 뒤로 갈수록 시맥 감독에 대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벤픽에서 좀. 저도 좀 굉장히 하는 벤픽 되게 많긴 했는데. 특히나 그 또 많이 나왔던 게 그 썸머 결승 옵세트 같은 경우도 자기네 장점 하나도 못 가져가고 좀 요상하게 벤픽을. 그때는 그냥 멘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핀도 보좌해줄 코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이 팀이 첼코에서 이제 LCK 올라올 때 주축 선수 2명이랑 백업 그러니까 식스맨 선수들 2명이랑 코치 1명이 이제 중국으로 이적을 했었죠 당시에. 그러면서 급하게 이제 좀 선수 영입은 없었고 코치분 한 분을 내렸었는데 좀 더 어쨌든 준비할 기간은 생겼고 좀 더 이제 선수 구성이 있어서 좀 백업 멤버 정도만 뭐 한두 명 정도만 더 데려오면은 코치는 제발 경험 좀 많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분들은 요즘 돈에 의해서 예. 중국에 가시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날뛰는 네. 코치들은 뭐 레포드 보세요. 돈이 많은 곳에 갑니다 결국에는. 근데 뭐 래퍼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코치들은 가서도 잘해요. 우리 손띵장님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팀.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과만 보면은 참 아쉬운 팀이었습니다. 충분히 차고 넘치게 잘했으나 지나고 보니 조금 아쉬운. 진짜 그 이제 우승도 놓치고 롤드컵도 못 가고 참 이렇게 아쉬운 결과가 또 없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거기까지만 간 것만으로 칭찬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올 시즌이 재밌었던 건 그리핀이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네, 더 진짜죠. 재밌었어요. 예. 정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근데 이게 아까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하셨지만 과연 이 팀이 설마 내년에 또 거짓말처럼 내려가는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건 일단 또 두고 봐야죠. 그건 두고 봐야 돼요. 롤은 진짜 1년이 너무 달라가지고 봐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요. 몇 년 걸렸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너무 길었네요. 코돈빈이 78개월이었나요? 그러니까 첫 롤챔스에 롤챔스 처음부터 나가서 OGN 주간 롤챔스 마지막에 우승을 한 거죠. 네. 인비테이셔널에 데뷔했던 그 선수가 스타테일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스졸렬의 시간을 지나 원딜에서 정글로 거쳐와 코돈 성불. 코돈빈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거 롤드컵 우승하고 성불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6할 선수가 아직 네. 선불 못한 걸 보니 롤드컵도 우승해야 성불하실 것 같다고 자기가 롤드컵 우승도 안겨주겠다 했죠. 참고로 6할 아버지도 페이스북에 코돈 선불이라고 올려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을 응원하는 멘트 중에 이 코돈 선불 단어가 써있더라고요. 6할은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스코어에게 우승컵을 갖다 준 미드가 되었습니다. 6할 잘했죠. 6할 잘했죠. 자, 단일팀 체제 이후 첫 번째 우승 KT 롤스터 한줄평으로 시작하죠. 잊고 있던 여름의 강자가 억제기를 깼다. 여름의 강자라는 표현은 결승을 갔기 왔습니다. 때문에. 결승을 그러니까 진짜 스프링 때까지 못하다가도 서머만 되면은 근데 불행히도 우승을 못했죠. 단일팀 체제 때는 못했죠. 2년 전 결승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그때 김동준 해설의 절규가 아직도 떠오릅니다. 바로 스텝! 이랬었죠. 네. 바로 스텝! SK를 떨어뜨려 줬더니 우승은 엄한 팀이 먹었어요. 스틸이에요. 진짜
리플레이 보는데 진짜 동시에 탄식을 했죠. 네, 와! 그때 얘는 진짜 저도 그때 라이브로 봤는데 네, 저도. 휴학 중이었어가지고 라이브로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다 못해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안 그리고 되냐. 시상식 장면이 그렇게 잔인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스코어 선수가 나서 그 2등 그 판넬 봤는데 진짜 눈에 초점이 없더라고요. 그 최근에 그 인벤 언론에서 스코어 선수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 짠하다 못해 진짜 안쓰러울 정도의 기사더라고요. 그 정도면 멘탈이 대단하다고 봐야 돼요. 네, 진짜. 물론 아무리 코돈빈이 뭐 준우승이 뭐니 해도 유견준의 어윤수엔 비빌 수 없습니다. 여기서마저 어윤수는 2인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완성된 슈퍼팀 이제 드디어. 그들의 목표는 롤드컵입니다. 그렇죠. 이 팀은 사실 스프링 때까지만 해도 대퍼였어요. 약점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던 그런 팀이었거든요. 아니 심지어 이제 서머 1라운드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서머 1라운드까지만 해도. 근데 막판에 그냥 네, 근데 이제 올라갔죠, 그때. 리프트 라이벌즈가 이 팀을 완벽하게 바꿔준 계기가 됐죠. 리라 때 제일 잘했죠 그때. 네, 리라 때 제일 잘하기도 했었고요. 그 진짜 그야말로 전승준. 네, 네. 진짜 전승준. 우리는 게임을 한 번도 안 졌는데 왜 준우승인가? 스코어 악게임에서도 전승하고 결승져서 전승준 했는데 홍진호가 떠오르네요. 역시 그 비는 어디 안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 근데 진짜 정규리그 때 이 팀이 운빨도 진짜 잘 받았어요. 진짜 정규리그 1위를 한 것도 당시에 기억이 남는 게 당시 이제 선두 경쟁하던 팀이 킹존이랑 그리핀 젠지 이렇게 네, 빅4였죠. 그랬었는데 그리핀이랑 그때 킹존이 나란히 한 번 졌죠. 네, 그랬었었는데 이제 중위권 팀들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원래 중반 그때까지 KT는 1등이 아니었어요. 그쵸, 한 KT는 2라운드 어느 시점부터 연승으로 쫙 올라온 거고 원래 1, 2등 하던 팀은 딴 팀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아마 그리핀이랑 저기 젠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킹존이 같이 비비고 3명이 비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번씩 지더니 KT가 여기서 쫙 올라왔어요. 거기다가 진짜 맞대결 그리핀하고 맞대결전에서 이겨 나서 다행이었죠. 세트는 담당 일진이었죠. 담당 일진. 신입생 일진이었죠. 이제 롤드컵 가서 중국 담당 일진 하던 거 다시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뭐 그리핀이랑 그때 결승했던 걸 보시면 알겠지만 벼랑 끝에서도 이 팀 고기는 안 먹어봤지만 뼈는 엄청 뜯어봤거든요. 이 팀 고기를 못 먹고. 아니, 그리고 이 팀이 선수들 구성을 보면은 고기를 먹어본 선수들이 어쨌든 있었고. 그리고 그리핀은 다시 그리핀이지만 4세트, 결승 4세트 같은 경기 지면 우승할 자격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 무너지면은 쉽지 않아요. 매 다섯 그런 번 경기 말씀드리지만, 지면은 그런 경기 지면은 안 돼요. 우승할 우승 자격이 못해요. 없는 겁니다.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경기는 진짜 끝냈어야죠. 근데 그만큼 버틴 KT도 대단했고요. 당시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그리핀이 못했죠. 솔직히 좀 많이 던졌어요. 4세트 같은 경우는 좀 그리핀의 아쉬움이 조금 더 많이 굳이 네. 그냥 있는 것 정면으로 같고. 들어가면 될 거를 굳이 보여주겠다고 뻔히 보이는데 말파이트 뒤로 돌아가가지고 뻔히 보고 네, 있는데 그때 그거를 시야 잡히면서 그때 게임이 야, 네, 여기까지만. 그러면서 5세트 때도 그것도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괜히 뭔가 너무 보여주려고 어렵게 가니까 쉽게 가려고 했던 걸 돌아가니까 그런 사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한테 또 KT를 또 칭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는 17년도 때를 기억했을 때 이 팀이 초반에만 강점이 있는 팀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당시엔 라인전만 잘한다. 라인전 찐눌러가지고 살수기 운영을 한다 그러다가 초반에 17년도 서머 때 조지고 그때 오늘- 그런 얘기도 나왔죠. 제발 날개 좀 접으라고. 네. 제가 오늘 좀 날개 좀 접으라고. 제발. 조진다는 말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여하튼 그 다음에 18년도 들어와가지고 팀 스타일이 하나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었는데 당시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콜적인 미스가 엄청 많았대요. 팀 내 자체에서 이 팀의 콜이 너무 과다해서 문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들 자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네. 마타도 또 오더하면 또 유명하지 네, 않습니까? 뭐 스코어도 마찬가지고 스맵도 오더를 못하는 선수가 아니고요. 그랬었는데 이 선수들이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독 대행으로 우승한 오창종 감독 역시 평가를 높게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억제기는 이지훈 감독이었나 전. 이지훈 감독이 흑막이었다는 썰이 학계의 정설이죠. 오버워치 네. 고돈빈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약점이 안 보입니다. 네, 지금으로선요. 드디어 이 멤버 구성으로의 경기력이 정점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던 시기가 KT가 그러니까 롤 LCK 서머 결승을 가면서
한참 좋았을 때 그 분위기가 꺾이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렇죠. 아시안 게임 스코어 셔틀도 있었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 팀은 해냈고 그리고 17년도에 결성됐을 그 슈퍼팀이라는 거에 드디어 슈퍼팀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6할은 거의 지금 새 챔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못하는 챔피언이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6할이 스프링 때는 좀 챔피언 폭에서 한계가 있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서머 들어오면서 갈리오 5인 도발하는 것부터 보면은 챔피언 폭도 확실하게 좋은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그것도 그거고 이 선수는 진짜 그냥 준비가 된 선수 같아요. 멘탈이나 뭐 실력이나 다 그냥. 네. 되게 진짜. 착하대요. 공부 잘했대요. 네, 공부 잘했다. 공부 되게 잘했대요. 아니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보통 야. 멘탈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멘탈 게임 인게임에서도 웬만한 거로는 안 쫀다는 소리예요. 이 선수는 그쵸. 진짜. 아, 준비되어 있는. 아 저는 그 사전 인터뷰에 그 코아인에 말하는 거 보고 야 얘도 미친 놈이다 진짜. 좋은 의미로 제정신 아니다 이놈도. 고아이네. 고아이네. 정말 기대되네요. 아니 뭐 스맵이야 뭐 원래 잘했으니까요. 롤드컵에서는 뭐 아직 결승도 가그 상도 네. 네. 이제 이번에 따면 되죠. 마타는 우승 경험 있습니다. 아 그쵸. 3화 때 했었죠. 마타가 과연 그 경험을 잘 전수해서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맞다 뭐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파카 화이팅. 이제 롤드컵에서 만날 해외 팀들을 몇 개만 만나보도록 하죠. 참 이 확실히 이 분량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게 저희가 어제 얘기할 때만 해도 네, 그거 넘어가도록 하죠. LCK 70분 잡고 했는데 지금 90분째죠, 90분째. 빨리 하죠. 100분이 넘어갔네요. 네, 빨리 하죠. 그니까 중국에서는 뭐 맨날 나오는 그 팀 네. RNG가 나옵니다. RNG가 그리고 올해도 역시 한국 팀들의 가장 좀 강력한 네. 경쟁 상대이자 오히려 지금의 모습만 보면 오히려 넘어야 될 산이죠. 팀이라고 봐도 되죠. 네. 하지만 그냥- RNG의 킬러가 어느 팀에 있습니다. RNG 킬러가요? 아 그 우지 선수 저기 담당 일진. 아, 그건 원래 스기죠. 뎁- 그게 아니라 뎁드 맞다. 아, 중국에 있을 때. 아 중국 시절에. 네, 네. 그러니까 현존한 EDG 있을 때. 네. 뭐 그때 지금 찍소리도 못했죠 그때. 얘기를 드리자면은 RNG는 현존 세체 2018년 기준 세체 팀은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만. 기준 지금만 놓고 보면은 이 팀 그러니까 실제 롤드컵 우승을 생각을 했을 때 당장 배팅을 한다면은 RNG 가 RNG가 제일 배팅해야 네, 돼요. RNG한테 배팅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팀이 지금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그냥 올스타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롤 모든 선수 가정하고 올스타를 뽑아도 그냥 RNG를 뽑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카사 영입이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카사도 정말 잘하고요. 그냥 부족한 라인이 없네요 지금 보면. 코칭 스태프도 아주 아 진짜 하트는 대단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있고요. 코칭 스태프를 손팀장님.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 이 한국인 코칭 스텝이잖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냥 평상시 내에도 공부를 해요. 한국 경기를 챙겨보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중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시즌 내에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뭐 세계 대회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아시안 게임 때 그런 부분이 또 엄청 잘 보여지기도 했고요. 네. 뭐 어쨌든 이 두 분이 중국 아시안 게임 대표팀에 뭐 도움을 또 많이 주셨다고도 들었고요. 뭐 실제로 뭐 경기 전에 잠깐 올라오기도 했었죠. 뭐 어쨌든 간에 현존 슈퍼스타인 우지가 드디어 롤드컵 우승에 도전하는 거를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네요.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RNG가 가장 이제 한국 팀 중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KT라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과연 두 팀이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 엄청 재밌지 않을까 진짜.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우지 담당 일진이 SK였는데. 진짜 SK가 작년에도 좀 불안불안했을 때도 RNG는 귀신같이 잡았죠. 그때 4강에서. 그때 어쨌든 3대 2로 잡아냈으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담당 일진이었는데 진짜. 네. 여기까지만 오래가 하겠습니다. 없어가지고. 네. 이 다음으로 나오는 팀, 그러니까 그 조별리그로 지킹하는 게 세 팀 다 그렇게 되는 건 LCK밖에 없고요. LPL도 두 팀이 조별리그 지킹이고 한 팀은 저기 플레인 스테이지 저기 2라운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RNG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IG. 네, 네. 조별리그 나오는 인버터스 IG입니다. 게이밍. 네, 인빅터스 게이밍이죠. 네. 인빅터스인가 아무튼. 인빅터스. 네. 어려워요. IG. 예. 네. IG로 하죠. 그러니까 이 팀을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진짜 최고조이스트 포테는 RNG보다 위라고 평가를 받아요. 잘할 땐 RNG보다 잘하지만 못할 때는 한없이 못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거기 있는 한국인 선수들이 루키 선수랑 듀크, 더샤이. 근데 이제 탑 라인에서 주자는 더샤이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뭐 더샤이 선수는 좀 말이 많잖아요. 뭐 아유 유명하죠. 유명하잖아요. 멘탈적인 유명하- 걸로. 아유, 근데 그게 도임- 경기 내에서도 그러니까. 아니 뭐 도인비, 더샤이, 네, 네. 스위프트 뭐 난리도 아니죠 이쪽은. 그러니까 뭐 여하튼간에 캐리 라인이 이쪽은 좀 상체 쪽에 어쨌든 쏠려 있는데 잘할 땐 진짜 잘해요. 근데 다른 데서 망해가지고 망할 땐 진짜 못하고요. 그냥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뭐 이 팀은 어느 정도 그러면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조별리그는 뚫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 못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생기면은 네. 이 팀이 그 바텀에 제키러브 선수라고 있어요. 제키러브 선수라고. 네 맞아요. 그 선수가 보니까 한 명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유망주였을 때 거의 최고급 유망주로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 좀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고 좀 하이라이트나 좀 어쩔 때 경기를 보긴 했었는데 딱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라인전 잘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잘린다. 그거 뎁 그거 뎁 알파 뭐 여하튼간에 좀 이 팀은 주사위가가 좀 팀 전반적으로 있는 팀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 기자님은 조별리그 통과 모르겠다라는 말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좀 조별에서 한국만 안 만나면은 좀 쉽게 갈 수 그 한국 안 만나는 한 조가 있잖아요. 한국 팀 안 만나는 그 맞아요, 한 조. 맞아요. 그 거기 들어가면은 1위로 뚫을 것 그게 또 같은데. 은근히 중국이 잘하는데 은근히 조별리그에서 죽순 팀이 꼭 한 팀씩 나와요. 아 맞아요. 한 팀씩은 꼭 좀 시원찮아요. 작년에 롤드컵 그 조별 그 배치 떨어진- 뜨고 이제 손대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 팀 중에 하나는 항상 못하더라. 네. 그게 그게- 작년에 EDG였고요. 네, 그걸 네. EDG도 좀 운빨이 없었죠. 당시에 SKT도 같이 조졌었는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또 이디지네요. 네. 네. 아 이거 이어지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익숙한 선수 클리어 러브가 있는 이디지. 하지만 요즘 백업이라 그러더라고요. 클리어러브가 지금은 사실상 백업이고요. 여기에 그 한국인이 스카우트 선수가 있죠. 스카웃도 있고 레이도 있어요. 네, 레이는 C9에서 뛰었던 네. 옛날에 탑라이너. 근데 레이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근데 스카웃이 잘하더라고요. 네, 스카웃이. 스카웃이랑 아이보이. 아이보이도 익숙한 이름이죠. 네. 뭐 아이보이, 메이코는 뭐 이디지 하면 항상 좀 중국 롤 하면은 자주 언급되던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팀은 올해 그러니까 이 팀은 좀 어쨌든 젠지테크? 그러니까 어쨌든 롤드컵은 가보고 하는 젠지테크 그렇게 비슷한데 뭐 롤드컵에서 잘한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니까 선발전에서 이제 JD 게이밍한테 3대2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워리어스한테 3대1로 이기고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때 그 JD 게이밍에 로컨 선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ESCC에 뛰었던 원시의 로컨 선수가 있는데 로컨 선수가 트위터에 개빡쳐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상황이 완전 그 환경이 개판이었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심판한테 얘기를 했는데 심판이 문제없다고 그냥 진행하라 해가지고 네 완전 맞아 그랬다는 망했다고. 그때 로컨 선수가 트위터에 완전 격분한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럼 우승하든가. 아니, 근데 근데- 왜 갑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아니 이게 그런 말로 할 수가 없는 게 아예 환경이 아예 안 됐죠. 게임이 끊겨가지고 그 반응이 안 됐대요. 아예. 그러니까 로컨 선수 말로는 주작인가요? 설마 이것도? 그냥 원래 같으면 멈추고 게임을 다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냥 한 거죠. 그 선발전 때 젠지랑 SKT 경기 있었을 때 좀 경기 지연이 오래됐었잖아요. 그 경기 지연했다가 그 돌리는 그 크로노스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진행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상황이. 내가 이거는 그 리그에서 운영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한국은 참 그래도 그런 거보단 낫다 진짜 그런 거 보면. 그러진 않을까요? 뭐 여하튼간에 좀 중국 팀 세 팀이 어쨌든 여전히 강한 팀들이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좀 한국이랑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경쟁이 되는 팀들이다 보니까 한국이 좀 8강에서 좀 만날 확률이 높고 중국 팀 한 팀 정도는 한국 팀들이 좀 8강끼리 안 만난다면 4강에서 대진해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올해 LPL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강해요. 그래서 뭐 역대 가장 치열한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사실 작년에도 원래 그게 뒤집어질 뻔한 건데 그때 페이커가 하드 캐리를 T1이 했었고요. 진짜 귀신같이 RNG 잡고 끌어내려갖고 이렇게 된 거였고요. 좋습니다. 이제 대륙을 넘어가죠. 그래도
북미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참 유럽 먼저 특이한 게 가볼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북미가 이제 유럽보다 낫다 했는데 롤드컵만 가면은 뭐 푸나틱 먼저 만나보죠. 풀무나틱이 썸머 스프링 썸머 다 우승했고요. 네. 확실히 지금 유럽에서는 적수가 거의 없는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익숙한 선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레클레스 데프트의 절친이죠. 레클레스도 있고 소아즈도 있고요. 소아즈 여전히 나옵니다. 아 근데 올해가 짝수 시즌이에요. 불안해요. 많이 또 잘하나요? 아 소아즈요? 네. 유럽이니까요. 예, 뭐 그렇긴 한데 좀 짝수 시즌에 쏘아주는 좀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근데 아무튼. 사실 이 팀의 지금 에이스는 캡스죠. 아, 네. 미드라이너 캡스가 정말 잘합니다. 제가 이제 LCS를 좀 본 게 이게 LCS가 주말 넘어가는 그 밤 시간에 하잖아요. 네 그때 맞아요. 틀어놓고 보면은 재밌어요. 그 특유의 그 비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북미는 그 한국인 코치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특유의 좀 매운 맛이 좀 사라졌는데 유럽은 여전히 그 LCS 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밤에 틀어놓고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LPL이 좀 한타, 그러니까 LCK가 좀 운영에 처져 있고 LPL은 한타라 그러면은 여기는 막장 한타. 비빔. 진짜 비빔의 끝판왕. 역시 페케 장군이 뛰시던 리그답다. 네.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 와중에 확실히 푸나틱이 잘하긴 잘해요. 근데 이제 조금 유럽 EU LCS 자체가 조금 좀 하향 평준화된 느낌은 없잖아 있어서. 뭐 그건 그렇죠. 근데 네. 사실 그래도 항상 북미보단 잘해요. 네, 북미보단 잘해요. 얘네는 그거면 된 거예요. 그렇죠. 북미보다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겁니까? 아 그럼요. 그거면 적어도 어차피 중국이나 한국이 안 된다는 건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얘네 그 EU 팬들은 북미보다만 잘하면 됩니다. 네. 올해도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귀신같이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나간 게 바이탈리티라는 네. 팀인데 이 팀은 뭐 멤버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탑에 카보차드가 있고요. 정글에 키키스 길리우스가 나갔나? 하여튼 뭐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미드에 지주케라고 있고요. 이 선수가 좀 잘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틸라 잭트롤이 본라인을 쓰는데 지주케 선수가 그때 바이탈리티가 멤버를 좀 많이 바꾸고 다시 올라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 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 오락가락이라기보다는 좀 가끔씩 한번 좀 던지는 그런 게 하드스로잉이 멘탈이 가끔씩 터져가지고 네. 하는데 뭐 이 팀은 뭘 보시면 되냐면 그 코치가 야마토 캐논이라고 있어요. 그 패션이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데 그분 옷을 아이디가 뭐라고요? 야마토 캐논 여기 나 그 제가 알고 있는 그거 아니죠?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아이디가 야마토 캐논입니다. 이분이 옷을 또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시는데 그걸 좀 한 번씩 보시는 게 바이탈리티를 보는 아주 좋은 명물이 될 것 같고요. 인게임이 아니고요. 인게임이요? 쉽지 않아요. 차라리 샬키가 더 나을 뻔했네요. 하여튼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한 팀이 선발전 뚫고 올라온 G2 e스포츠. 야 G2도 뭐 진짜 올라오네요. 그립다 트리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네, 그 진짜. 썸머 때 망했거든요. 썸머 때 1라운드만 해도 조졌어요. 썸머 때 6강에서 떨어졌는데 네. 미스피츠한테 져가지고 6강인가 하여튼 4강인가 6강인가에서 떨어졌는데 스프링 때 준우승을 했고요. 혹시 올해 안 보신 분들은 예전에 유럽 짱 먹던 G2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많이 갔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라인업이 원더, 탑의 원더, 그리고 정글이 양코스, 미드가 퍽즈, 그리고 본라인이 야난 와디드인데 여기에도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 서포터하는 와디드 선수가 낙겜의 아들이라고 그 클럽 챔피언십 시리즈, 클럽 시리즈부터 차근차근 올라와가지고 G2까지 간 굉장히 금이환영한 케이스거든요. 저 작년에 롤드컵 못 가가지고 팀이 그 딴 팀이 작년에 로켓에 있었는데 아 맞아요 로켓에 있었죠. 그 팀이 떨어져가지고 낮게 와가지고 같이 롤드컵 보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다행히 롤드컵 직접 나가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어쨌든 한국 오네요. 그렇네요. 어쨌든 한국 이러다 오네요. 저러다 한국은 오네요. 게임으로 한국에 오네요. 그렇네요. 네. 그 이 팀은 사실 퍽즈가의 좀 그게 커요. 네. 퍽즈의 무게가 좀 짊어져야 될 짐이 좀 크고요. 퍽즈가 잘해야 이기고요. 퍽즈가 뭐 거의 테디급인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퍽즈가 좀 불안하면은 네, 이 팀은 좀 쳐요.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서머 시즌 때 좀 많이 못해가지고 못 올라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선발전에 이 팀도 좀 귀신같이 올라온 케이스. 사실 선발전에서 마지막에 샬케랑 붙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샬케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쵸. 샬케를 또 3대1로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좀 이변이었죠. 솔직히 좀 이변이었어요. 샬케가 그때 폼이 좋았으니까요. 그쵸. 그때 이번 썸머 준우승을 했던 팀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샬케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뭐 그랬으면 이겨야죠. 아쉽진 하지만 뭐
G2가 결국엔 뭐 마지막 자존심을 좀 지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G2는 그래서 그 플레이 인 스테이지입니다. 그렇죠. 네, 뭐. 이 팀 조별 올지 말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밑에 저희도 모르는 저희도 정보 수집이 힘든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네. 북미로 가죠. 네. 북미는 이제 팀 리퀴드 그러니까 사마 우승으로 스프링도 우승했고요. 서머도 서머도 우승했고요. 그냥 해먹고 있죠 지금. 지금 뭐 올해 북미에서는 리퀴드가 그냥 뭐 최고였다. 최고다. 언영아. 그러니까 네 칭찬되게 많이 힘들다. 지금 북미 올스타가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사실상. 잘해요. 네. 네. 다 대신 그 지금 이제 멤버가 탑에 임팩트, 그리고 정글이 엑스미시, 미드가 포벨터, 또 본라인이 또 더블리프트 우리의 덤리평이 여전히 아마 지금 TSM은 다운을 치고 있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TSM. 그리고 더블리프트가 나는 한국인 서포터가 필수다해서 데려온 올레까지 그쵸. 여전히 계속 같이 잘하고 근데 올레도 정말 오래 뛰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일단 임팩트가 뭐 탑에서 워낙 잘 버텨주고 네. 원래 그런 거 원래부터 잘하던 선수고, 더블리프트가 진짜 이 선수 대단한 게 이 선수도 거의 뭐 폼이 롤의 태동기부터 있던 그 이제 이런 그쵸. 롤드컵의 태동기부터 있던 선수인데 오히려 지금 더 잘해요. 오히려 더 안정감까지 생겨가지고 더 잘해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오히려 포벨터가 좀 불안해요. 저는 포벨터한테서 그렇게 잘한다는 느낌을 그렇게 받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여하튼 이 선수도 포벨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주사위 좀 밋밋해요. 그리고 네. 이 선수 약간 밋밋해요. 미드 라이너 선수치고 좀 밋밋해서 그래도 뭐 북미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롤드컵에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드를 먹었으니 네. 더블리프트나 뭐 임팩트나 워낙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방패랑 창을 들고 있는데 그쵸. 이제 투구라든지 뭐 다른 장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팀도 코치가 그 카인 코치죠. 장누리 그쵸. 코치가 그 CJ 마지막에 그 사실 뭐 카인 코치는 그 나진 때 잘했죠. 그쵸. 나진 옛날에 그래도 우승해본 사람이에요. 소드 때 우승했었으니까. 네, 우승 한번 해봤어요. 근데 북미는 이상하게 참 이 롤드컵만 되면 기대가 안 돼가지고 그렇죠. 한동안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속냐. 그리고 이번에 TSM이 없습니다. 최초로. 네, TSM이 없죠. 근데 참고로 혹시 북미를 좀 안 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TSM은 맛이 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전혀 기대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미는 TSM과 CLG로 보통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CLG는 망한 지 오래됐고요. CLG는 망한 지가 한참 됐고요. TSM은 올 시즌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두 팀이 다 덤립이 나간 이후부터 좀 조져지기 시작했는데 덤립이 이렇게 대체. 대단한 선수다. 네. TSM은 그래도 아직 그 정규 시즌 5할은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CLG는 근데 뭐 TSM은 뭐 어쨌든 그 저기 선발전 마지막까지도 가긴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누구한테 졌더라? C9한테 3대 빵으로 C9. 털렸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졌죠. 자, 이 다음 팀 가죠. 포인트로 올라가는 팀은 110, 100 스티브즈. 네, 이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팀이 저기서 만든 거죠.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이 팀이 NBA 팀 한 군데 후원을 받는 팀인데 제가 지금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이 팀이 썸데이가 있고요. 류 선수도 있고요. 또 익숙한 선수로 뭐 아프로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딜의 코디선, 정글의 안다. 그러니까 코디선 선수가 합류한 게 좀 컸죠. 어느 정도. 그렇죠. 하지만 클리블랜드가 맞군요. 예. 클리블랜드가 후원하는 팀인데 사실 이 팀은 저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게 네, 저도. 왜냐면은 선발전에서 TSM한테 썸머에서 플레이오프에서 TSM한테 졌어요. 그 TSM한테 졌다고요? 네. 3대2로 졌어요. 그것도 이 팀도 좀 불안불안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름값만 놓고 보면은 오 괜찮은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까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 선수가 좀 오락가락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경기들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평가를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순수하게 제가 본 것만 이제 한 거라서. 그냥 근데 좀 썸데이 선수는 그래도 잘 해먹하고 있는데 썸데이는 그래도 그 와중에 네. 제일 꾸준히 잘하고요. 근데 이 팀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좀 저는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네, 저도 좀 공감합니다. 차라리 C9이 더 기대할 만하겠네요. 네, 저도. C9. C9이요. 네, 차라리 C9이 낫겠네요. 우리 레갈 양. 네, 우리 레퍼드. 이제 롤드컵 띵장 레퍼드가 있는. 롤드컵만 되면 띵장이 된다는. 네. 저 그리고 TMI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저 굉장히 신기함을 봤는데 이 100 띠브스의 코치 중에 백분토스 그분이 지금 계시네요. 손석희. 네. 그 옛날에 얘네- 스타던 그 선수가
언제 거기로 왔죠? 네, 저도 지금 어허. 이름만 로스터로만 확인했는데 이분이 여기 있네요 지금. 신기하네요. 네, 언제 거기까지 갔지? 예, TMI였습니다. 레갈량의 팀으로 가죠. 이제 마지막 C9인데 선발전에서 네, 뚫고 올라왔죠. 선발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TSM을 3대 0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올라갔죠. 자, 너네 이제 그만 나가라. 네, 우리가 롤러컵 야. 우리가 간다. 롤드컵에서도 우리가 너네보다 성과를 더 냈다. 이번에 좀 쉬어라. 사실 지난 시즌도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진짜 북미의 자존심을 항상 별 기대 안 했는데 이상하게 지키는 팀은 C9이었죠. 네, 그랬죠. 북미의 자존심을 지키는 건 언제나 C9이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임팩트는 리퀴드 있죠. 리퀴드를 갖고 멤버가 많아요. 이 팀이 멤버가 좀 많은데 탑이 리코리스가 있고요. 그 정글에 그 발언을 잘못했던 스펜스 캐런과 블라버 선수가 있고 미드에 젠슨과 골든글루가 있고 원딜에 스니키 하고 키스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폿이 제이잘 선수가 있는데 참 이 팀도 대단한 게 이 멤버를 가지고 롤드컵을 갔다는 게 대단해요. 진짜 올 시즌 레퍼드 감독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거의 그냥 이제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던 금풀을 살려낸 게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확실히 뭔가 레퍼드 감독 여기에 그 파벨 코치도 있잖아요. 그렇죠. 파벨 코치가 있죠. 확실히 한국인 코치 듀오가 잘 만든 게 아닌가 진짜 여기까지. 솔직히 파벨 코치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잘 하기가 어렵고 모든 레퍼드 레퍼드가 감독이 워낙 뭐 잘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포니 방에서 보다가 TSM이라고 CLG 뭐 얘기 나오는데 했던 얘기가 차라리 CLG가 C9 올라간 게 낫다고. TSM은 맛이 간지 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도 과연 북미의 자존심을 결국에 지키는 팀이 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대륙별로 그 한 팀씩만 골라주시죠. 잘할 거, 그러니까 그 기대가 되는 팀 하나씩만 골라주시죠. 그 뭐 유럽에서 하나, 북미에서 하나. 유럽은 그래도 푸나틱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푸나틱밖에 없을 것 같고. 북미는 기대가 안 되네요. 좀 애매하네요. 이 팀 억지로 꾸면 C9 아닙니까? 그래도 억지로 하면. 전 리퀴드. 그럼 저는 또 다른 팀을 꼽기 위해서 저는 C9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백도적단은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류 또 고통. 류가 자기가 못하는 것도 커서. 가만히 한국에 가서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고기 많이 먹고 가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LCK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큰 변화에 참 직면을 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제 뭐 위협적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리그 자리를 노리는 LPL과의 이 롤드컵에서 정면 승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CK의 역사를 함께해온 OGN 주간에서 이제 라이엇 주간으로 넘어갑니다. 설마 이름까지는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롤드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클로징으로 마무리하죠. 저희가 이 방송을 정말 시작하게 될지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미래의 결과를 결정하고 보여줄 스노우볼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롤핑 보이즈의 다음 에피소드는 탄생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하죠. LOL에 미친 우리는 롤핑 보이즈예요.